안녕하세요. 시우의 별과 아랫대의 시우입니다. 오늘은 크리스마스 선물로 2022년 1년 운세 갖고 찾아왔어요. 이번 달 안에 올려드리겠다고 했는데 약속 지킬 수 있어서 참 다행입니다. 올 한 해 다들 힘드셨죠? 코로나로 갑갑한 생활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확진자 수는 자꾸 늘어나고 이것 때문에 경제적으로 힘드신 분들도 많고 답답한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하지만 12월 29일에 목성이 토성의 영향권을 완전히 벗어나는 물고기 자리로 들어가면서부터는 점차 나아질 거라고 생각이 되니까 우리 한번 힘내봐요. 우리 별자리 채널에서는 태어났을 때 동쪽 지평선에서 떠오른 별자리인 상승궁을 위주로 별자리 운세를 보고 있습니다. 상승궁 찾는 방법은 더보기란에 링크해 놨으니까요. 5분만 따라해 보시면 찾으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래도 못 찾겠다 하시는 분들은 댓글이나 블로그 Q&A에 남겨주시면 확인하는 대로 답변 달아드릴게요. 그리고 그 외에 별자리 운세 활용법도 더보기란에 정리되어 있으니까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 12별자리 분들에게 모두 행운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12별자리의 2022년 1년 운세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양자리 분들의 2022년 1년 별자리 운세 살펴보겠습니다. 1년의 중심이 되는 테마 카드로 달 카드가 나왔어요. 이번 한 해는 우선 이동수가 많을 수 있어요. 움직임이 많은 때라서 여기저기 많이 다닐 수 있다거나 이사, 이직, 전직 등을 한다거나 집이나 자영업장을 인테리어를 한다거나 하는 등 환경의 변화, 양자리 분들의 이동수가 많은 한 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가정을 이야기하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집안일로 신경 쓸 일이 많은 한 해가 된다고도 할 수 있고요. 또한 달이니까 어머니, 이모, 고모, 할머니 등 집안에서 여성 어른과 관련된 이슈가 중요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들의 건강을 잘 챙겨드려야 할 일이 있을 수 있기도 하겠죠. 그리고 무의식과 감정을 다스리는 것이 달이기도 하고요. 건강과도 관련이 있으니까 심신의 안정과 건강을 위해 힘쓰는 이런 1년이 될 수 있기도 하겠어요. 자, 그럼 한 해 흐름을 살펴보면요. 1하우스에 천왕성 카드가 나왔습니다. 천왕성은 뜬금없는 일을 일으키는 행성이라고 해요. 올 한 해 양자리 분들은 생각지 못한 상황에 대처해야 할 일들이 많이 생길 수 있으니까 좀 정신없는 1년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또한 나의 성향이 천왕성스러워지는 거라서 독특한 아이디어를 내게 된다거나 안 해본 일에 과감하게 도전을 하게 된다거나 어느 날 갑자기 이걸 한번 해볼까 하는 것들이 생긴다거나 하는 등 남들에게 좀 유별나다는 이야기를 듣는 시기가 될 수도 있어요. 또는 첨단 기기나 기술 등과 관련된 것들을 배우거나 그런 것들을 다루어야 할 일이 생길 수 있기도 합니다. 직업적으로는 10하우스를 보면은 지금 스퀘어 카드가 나왔는데요. 이러면은 일적으로 무척 바쁘고 압박감이 많을 수 있어요. 해야 할 일이 많고 경쟁이 치열한 일에 뛰어들게 된다거나 정신없이 일이 흘러간다거나 집에까지 일을 가져가서 해야 되는 등 바쁜 한 해가 되실 것으로 보입니다. 더군다나 지금 이 하우스에 어센던트 카드까지 나왔기 때문에 일에 많이 얽매이기 쉽고요. 돈을 버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시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더욱 그래요. 돈 버는 일에 대한 욕심이 좀 더 많아지는 때다 보니까 일의 양을 늘리는 느낌도 좀 있고요. 열심히 노력한 만큼 일에 대한 성취감은 있을 수 있는 시기인데 돈을 많이 벌고 싶다, 일적으로 잘 나가고 싶다면 이번 2022년에는 특히 대인관계에 신경을 좀 많이 쓰셔야 됩니다. 좋은 파트너십을 맺는다거나 아니면 함께 일하는 사람들과의 관계에 좀 더 신경을 쓴다거나 돈이 되는 제안이나 계약이 들어올 수도 있기 때문에 사람이 곧 돈이 된다는 마음으로 주변에 잘하는 때가 되는 것이 좋겠어요. 취업운으로 보자면 이렇게 스퀘어 카드가 나오면은 취업운이 아주 좋다고 보기는 좀 어렵긴 해요. 그래서 경쟁이 치열한 느낌이 많이 들기 때문이고, 그리고 면접을 좀 많이 보러 다니실 것 같은데 다른 무엇보다도 면접에서 좌지우지가 좀 합격당락에 많이 영향을 미칠 것 같으니까 이 부분도 많이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올 한 해 우리 양자리 분들 중에는 출퇴근하시는 분들 중에 출퇴근이 아주 고달프다,
라고 할 수 있어요. 지금 3하우스에 키론 카드가 나왔는데요. 올해 이슈로 아까 달 카드도 나왔기 때문에 취업이 되더라도 집에서 좀 거리가 있다거나 학교를 다니게 되더라도 거리가 좀 있는 학교를 다니게 돼서 왕복을 하느라 고생을 좀 한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지금 3구축이 그렇게 좋은 때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행이나 학업운이 좋다고 보기는 좀 힘들고요. 공부가 손에 좀 잘 안 잡히는 때일 수 있고, 생각한 만큼 성적이 잘 안 나와서 속상한 분도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실패를 통해서 성장을 한다는 의미의 카드가 나왔기 때문에 한 단계 업그레이드를 위한 실패였다고 생각하시고 툭툭 털고 일어나는 때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앞서서 제가 달 카드 이야기하면서 집안에 신경 쓸 일이 있는 때가 될 것 같다고 했잖아요. 지금 4하우스 카드가 12하우스 자리에 가 있어요. 집안 어르신 중에 편찮으신 분이 있으실 수 있고요. 이로 인해서 돌봐드려야 할 일이 있을 수 있기도 합니다. 특히 이미 편찮으신 분이 계시다면 더욱더 좀 더 신경 써드리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금 4하우스에는 10하우스 카드가 또 나왔죠. 그리고 5하우스에는 또 사제자리 카드가 나왔어요. 그래서 정말 집을 인테리어를 한다거나 이럴 수도 있고요. 집안이나 영업장에 좋은 일이 생긴다거나 할 수도 있습니다. 집에서 일을 하는 분들에게는 좋은 일이 있을 수도 있고요. 양자리 분들이 집안이나 가정에 책임감을 가져야 할 일이 생긴다거나 할 수도 있겠어요. 애정운은요, 가벼운 만남을 가지기에는 좋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썸을 탄다거나 이러기에는 되게 좋아 보이는데, 결혼을 할 만한 사람을 만나는 인연으로까지 이어질 또 운도 있기 때문에 좋은 사람인지 잘 살펴보고 만나시면 좋겠고요. 든든한 내 편이 될 만한 사람을 만나는 운도 있으니까 좋은 사람 만나시는 때가 되면 좋겠습니다. 친구들과 어울리다가 취미 활동을 하다가 주변에 소개로 만날 운도 있고요. 그리고 커플인 분들도 서로 응원해주고 지지자가 되어주는 그런 한 해가 되어줄 수 있다고 하니까 좋은 한 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만 건강적으로는 좀 걱정되는 카드들이 나왔는데요. 2022년에는 바쁘시고 부담되는 일이 많으실 것 같다고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가지고 있던 어떤 만성질환이 도진다던가 병원 찾을 일이 있다던가 이럴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건강관리 잘 하시고, 특히 어깨, 팔, 손목, 손가락 이런 통증이나 아니면은 신경계통 이런 데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두통이 심할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그럼 양자리 분들의 더 나은 2022년을 위해서 무엇이 필요할지 좋은 카드도 살펴볼게요. 자, 사회 직업적인 운을 좋게 하려면 무엇보다 소통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앞서서도 올해는 사람이 곧 돈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것과 일맥상통한다고 할 수 있어요. 주변과 정보를 교환하고 주변의 정보에 귀를 기울이고 다른 사람들과 대화도 많이 하고 사람과의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약속도 잘 지키시는 것이 중요해요. 그리고 쌍둥이 자리는 IT와도 관련이 깊어요. 그래서 이쪽 계통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고요. 내가 뭔가 부족한 게 있다 싶으시면 한번 공부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취업을 준비하시는 분들도 말을 잘하는 게 중요하다고 하니까 가고자 하는 회사, 취업하고자 하는 곳에 대한 정보를 정확히 취합하셔서 면접에 철저하게 준비하시는 것이 도움이 되겠어요. 금전적으로 도움이 되는 거는 지금 양자리 카드가 나왔는데요. 열심히 적극적으로 움직여서 일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런 걸 해보면 좋겠다 라고 생각난 것이 있으면 실천하고 움직이면 돈이 될 수 있다고 하니까 기억하시고요. 주의하실 것은 충동 구매예요. 충동적으로 그냥 한턱 쏜다든지 갑자기 계획이 없던 물건을 산다든지 하는 것은 주의하시는 것이 좋겠고요. 그리고 건강 문제라든지 범칙금 이런 생각지 못한 일로 갑작스럽게 돈이 지출되기 쉬운 한 해라고도 하니까 늘 여유 자금을 어느 정도 갖고 계시는 것도 현명하겠습니다. 그리고 애정운을 좋게 하기 위해서는 지금 천왕성 카드가 나왔어요. 사실 천왕성 카드는 갑작스런 이별을 나타내는 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만약 정리해야 할 인연이 있는데 정리하지 못하고 있는 분이 있으시다면 깔끔하게 정리를 해라. 그래야 새로운 사람이 찾아온다. 이런 조언이라고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커플인 분들이라면 깜짝 이벤트를 해준다거나
선물로 무선 이어폰, 아이팟, 핸드폰, 게임기 같이 전자제품과 관련된 것을 사준다거나 하는 것도 좋겠고요. 싱글인 분들은 갑작스럽게 만남이 생겨나거나 첫눈에 반하게 되는 일이 생길 수도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양자리 분들을 위한 1년의 전반적인 조언으로는 관문을 이야기하는 게이트웨이 카드가 나왔어요. 이제 양자리 분들은 미래에 대한 비전을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절호의 시간이 왔다라는 의미입니다. 놀라운 일이 펼쳐질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만 행동으로 옮기더라도 그게 나중에 나비 효과가 돼서 큰 결과로 이어질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양자리 분들을 돕는 열정 많은 요정이 나에게 있다, 이렇게 상상하시면서 에너지를 발산하시고요. 그리고 작은 것에서도 감사해하고 놀라움을 발견한다면 더욱더 크게 성장할 수 있을 거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바로 행동력이겠죠. 우리 양자리 분들이 행동력 빼면 시체예요. 그러니까 이거다 싶으면 작은 거 하나라도 놓치지 말고 움직이는 2022년 되셔서 좋은 결과 만드시는 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 양자리 분들의 2022년을 응원하면서 리딩은 여기까지 할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올 한 해도 저희 채널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황소자리의 2022년 1년 별자리 운세 살펴보겠습니다. 2022년 테마카드로는 지금 처녀자리 카드가 나왔어요. 이건 열심히 일하고 그 수확을 거두어 드려야 하는 때라는 의미입니다. 내년에는 무척 일도 많고 바쁘실 것 같은데요. 바쁘면 바쁠수록 황소자리 분들이 거두어 드리는 결과물도 커질 거예요. 그리고 우선 일이 가장 우선시되는 그런 시기가 될 수 있고요. 또한 처녀자리는 책임감이 강한 별자리라서 책임지고 맡게 되는 일이 생기는 때가 될 수 있기도 합니다. 그게 일일 수도 있고 사람이나 가정이나 가족에 대한 책임감일 수도 있어요. 의무감으로라도 해야 할 일이 많은 시기가 되기 때문에 우리 황소자리 분들이 무척 바쁜 1년이 되실 것으로 보입니다. 1년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요. 1하우스에 11하우스 카드가 나왔어요. 역시 황소자리 분들에게 테마 카드로 처녀자리 카드가 나온 이유가 있었던 것 같아요. 내년에 황소자리 분들은 스스로를 업그레이드 시키고 자신을 성장시키기 위한 1년을 보내실 것으로 보입니다. 자격증을 공부해서 도전해 보시는 분도 있을 수 있고, 주변에 도움이 되는 인맥을 늘리기 위해서 노력을 한다거나, 황소자리 분들의 가치나 능력을 업그레이드 시켜줄 협회나 모임 등에 가입을 해서 활동을 하게 될 수도 있어요. 또는 안정적인 투자에 관심이 많아져서 재테크와 관련된 공부를 한다거나 실제로 재테크를 한다거나 할 수도 있습니다. 직업 사회적으로 보면 지금 토성카드가 나왔는데요. 이러다 보니까 일도 많아지고 피곤하고 해야 할 일 많고 중책을 맡는다거나 업무량이 많아진다거나 할 수 있기도 해요. 황소자리 분들이 승진 등의 이슈가 있어서 일에서 능력을 보여줘야 하는 때가 될 수도 있고요. 윗사람이 어려운 프로젝트를 맡겨서 그로 인한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이런 때는 개인의 운로에 따라서는 퇴직을 하는 운으로 작용하기도 해요. 그래서 일을 그만두고 집에서 쉬게 되면서 이제 좀 스트레스를 받게 될 수도 있는데요. 내년에는 되도록 이직을 생각하시기보다는 힘들더라도 내가 맡은 일을 하는 분야에서 끝까지 밀고 나가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하실 것으로 보여요. 왜냐면 열심히 일한 만큼 내가 그 성공과 성취를 얻는다는 카드도 함께 나왔기 때문에 쉽게 포기하기보다는 내가 맡은 바를 밀고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구직을 하시는 분들은 카드가 나온 대로 지금 말씀을 드리면 취업이 이렇게 녹록해 보이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력서도 많이 내시고 일하기 위해서 많이 알아보실 것 같긴 한데요. 원하는 직장에 입사를 하기에는 쉬워 보이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문턱이 좀 높기도 하고 조건이라든가 깐깐해서 공략하기가 쉽지 않아 보여서 그래요. 하지만요, 오랫동안, 그러니까 최소 1년 이상, 2년 이상 이렇게 준비해온 분들이라면 가능성이 없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랫동안 열심히 준비해 보신 분들은 한번 당차게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금전적으로는 이번 해에는 황소자리 분들이 일한 만큼 돈이 들어온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건강 문제로 인해서 또는 반려동물이 있으신 분들은 반려동물로 인한 지출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투자운은 괜찮은 편인데요. 그래서 투자를 통한 재테크를 해보실 분들은 잘 알아보시고 투자를 하신다면 괜찮으실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남의 돈을 끌어들인다든지 또는 창업을 해야 하거나 부동산을 구매해야 해서 대출을 받아야 하는 분들은 대출받는 운도 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험금이나 사적인 연금 같은 것에서도 운이 좀 있겠고요. 그리고 2022년에는 집을 구매하거나 계약하는 분들 계실 것 같은데요. 구매는 가능하나 집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좀 있어 보여요. 근데 뭐 집 사는 거는 큰일이니까 스트레스 안 받으면 이상한 거잖아요. 근데 다만 4하우스에 지금 12하우스 카드가 나왔기 때문에 정말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는 집인지 잘 알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사를 계획하시고 계신 분들도 이사운이 있기는 해요. 근데 이사를 가는 집을 꼼꼼히 잘 살펴보시면 좋겠어요. 뭐 물은 잘 나오는지, 구조물에 이상은 없는지 이런 거요. 그래서 부동산이나 집주인이 눈 가리고 아웅하면서 이 정도면 좋다면서 이렇게 통수 칠 수도 있기 때문에 꼼꼼하게 잘 살피시고 계약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급한 마음으로 하지 마시고요. 느긋하게 내가 급한 게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하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사 계획이나 집을 구매할 계획이 없는 분들도 집 때문에 스트레스가 있을 수 있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집에 뭔가 고장이 나거나 할 수 있기 때문에 시설 점검이나 집안의 물건들 중에 교체할 일이 있다거나 이럴 수도 있고요. 또는 집안의 어르신이 편찮으시다거나 집안에 약간 좀 우환이나 걱정거리가 있을 수도 있겠죠. 그리고 3하우스 보면은 지금 1하우스 카드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번 2022년에 황소자리 분들 중에는 학업, 여행, 외국과 관련된 일 등에 관심을 가질 수 있기도 합니다. 온라인 강의를 들을 수 있기도 하고요. 교육기관에 등록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고 또는 여행을 다녀오는 분들도 있을 수 있고 소모임에 가입을 해서 스터디 모임을 한다든지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3하우스는 단거리로 여기저기 많이 돌아다니게 만들기 때문에 바삐 많이 움직이는 때가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전자기기나 IT 제품에 관심이 생겨서 그런 것들을 구매하게 되실 수도 있어요. 애정운은 올해 결혼할 만한 사람을 만날 수 있기도 하겠는데 뭐랄까요? 그냥 막 이렇게 즐겁게 연애로 만나고 썸 타고 이런 느낌보다는요. 소개팅, 선 이런 느낌이 좀 더 강해요. 그러니까 아예 결혼을 전제로 해서 어른들이 주선해주는 쪽이라면 결혼까지 이어질 만남일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그러니까 커플인 분들은 관계가 좀 신선함이 떨어지는 때가 돼서 권태기가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서로 좀 더 신선한 관계가 되도록 안 해보던 취미 활동도 같이 해본다든지 여행을 다닌다든지 하시는 것도 좋겠고요. 그리고 이런 카드가 나오면 자꾸 집에서만 데이트하게 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방콕 쪽이 되기도 하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은 또 이제 좀 약간 지루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안 해본 것들을 함께 해보면서 야외로 나가면 좋다고 하니까 이런 부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황소자리 분들의 2022년 운을 더 좋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지 살펴보면요. 직업 사회적으로는 앞서 1년의 흐름과 마찬가지로 토성카드가 나왔어요. 토성의 장점은 인내심과 참을성, 그로 인해 얻는 결실, 그리고 그 결실은 오래가고 아무도 함께 건드리지 못한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황소자리 분들은 일적으로 힘들다고 해서 에이 그냥 때려쳐야 되겠다, 쉽게 이직이나 전직을 결정한다던가 뭐 이러지 않으시는 게 좋겠죠. 그 어느 때보다도 엉덩이가 무거운 것이 낫고요. 신중하셔야 됩니다. 토성은 책임감이 강한 별이기 때문에 책임감을 다해라 라는 조언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취업을 준비하는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오랫동안 노력하신 분들에게 좋은 결과가 있는 해지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일에서는 결실을 맺기 어려울 수도 있으니까 그런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일이라면 좀 더 갈고 닦고 노력하라는 의미일 수도 있습니다. 올해 일에서만큼은 책임감과 의무감으로 맡은 바를 다해내는 성실함이 바로 성공의 키포인트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그럼 토성은 모든 행성 중에 가장 궤도가 높기 때문에 높은 자리에 오르게 되실 겁니다. 그러니까 힘내시기 바래요. 금전적으로는 정갈자리 카드가 나왔습니다. 정갈자리는 한 방에 있는 별자리예요. 쉽게 움직이지 않고 때를 기다렸다가 때가 됐을 때 제대로 독을 쓰는 별자리이기 때문에 이거는 신중함을 이야기합니다. 신중함.
정갈자리가 투자와 관련된 별이긴 한데 진짜로 해도 될 투자인지 재테크인지 이런 거를 좀 확실하게 살펴보시고요. 진짜로 이건 해야 되겠다 싶을 때 그때 하라는 의미고, 그리고 이 역시 앞서 말씀드린 대로 보험금이나 사적인 연금 저축 등에는 행운이 있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올해는 한번 그런 보험을 들어보시거나 사적인 연금 저축 등을 든다거나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대출이 필요하신 분들은 대출운이 있기도 하고요. 필요한 돈이 있을 때 어디선가 필요한 돈을 구할 수 있는 운이 있다, 이런 의미도 되겠어요. 애정운을 좋게 하기 위해서는 쌍둥이 자리 카드가 나왔습니다. 쌍둥이 자리는 소통의 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선 커플인 분들은 상대방과 많은 대화를 나누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어요. 앞서서 좀 권태롭거나 그날이 그날이다 이럴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지 말고 호기심의 별자리인 쌍둥이 자리의 기운처럼 새로운 것을 함께 하고 그것에 대해서 서로 대화를 나눈다면 두 사람 사이가 훨씬 좋아지는 때가 될 겁니다. 그리고 싱글인 분들은 스터디 모임이라든지 또래 친구들 사이에서 인연을 만나게 된다거나 또는 소개팅을 통해서 만나게 될 운도 있어요. 그리고 SNS를 통한 만남의 운도 있고 공부를 하다가 만날 수 있기도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잘 활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황소자리 분들의 2022년을 위한 전반적인 조언으로는요, 깨달음을 의미하는 깨우침의 카드가 나왔어요. 이것은 황소자리 분들 자신을 믿으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황소자리 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 황소자리 분들은 더욱 많은 재능과 가진 것들이 있기 때문에 자신을 믿고 계획 중인 것들을 진행하고 인내하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오늘따라 인내, 성실함 막 이런 카드가 많이 나오죠. 그러니까 가능성이 무한하기 때문에 앞으로 일어나는 변화, 이번에 일어나는 일들은 더 큰 이익을 위한 것이다 라는 것을 믿고 꾸준하게 성실하게 해나가라, 이런 카드고요. 그리고 이거는 은하를 이야기하는 카드예요. 이런 수많은 별들이 우리 황소자리 분들의 달란트를 얘기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나의 이런 많은 능력을 믿고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2022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황소자리 분들의 2022년 응원하면서 리딩은 여기까지 할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쌍둥이 자리의 2022년 1년 별자리 운세 살펴보겠습니다. 2022년 테마 카드로 지금 화성 카드가 나왔어요. 아무래도 우리 쌍둥이 자리 분들이 2022년에 무척 바쁘실 모양이에요. 화성의 장점은 추진력이 좋고요. 용기가 있고 행동력이 좋고요. 두려움이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활동성이 많아지고 활력이 있어지고 에너지가 넘치는 한 해가 되실 것으로 보여요. 목표하신 것이 있다면 그 목표를 향해서 열심히 달려나가는 그런 때가 되어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다만 화성의 단점은 너무 성급하고 앞서가다 보니까 주변을 잘 돌보지 못하는 면이 있어서 갈등이 생기기 쉽고요. 서두르다가 실수하기 쉽다는 거예요. 이런 점들은 주의하시면 좋겠고, 너무 무리하시다가 다치거나 병이 날 수도 있으니까 건강은 유의하시면 좋습니다. 1년의 흐름 살펴보면요, 1하우스에 9하우스 카드가 나왔어요. 이 역시 역마살 카드라서 많이 돌아다니는 때가 되실 것 같아요. 가만히 엉덩이 붙이고 있는 시기는 아니신 것 같고, 여행이나 유학을 계획하실 수도 있고요. 공부에 몰두하거나 교육기관에 등록을 하거나 하는 등의 일이 있다거나 뭔가를 배우게 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또는 방송이나 출판 온라인 등에 관심이 생겨서 글을 쓰게 된다거나 책이나 출판과 관련된 일을 하게 된다거나 유튜브, SNS 등 온라인 마케팅과 관련된 이런 일에 관심이 많아질 수도 있고요. 이렇게 장거리로 여러 군데를 많이 다니는 일이 있을 수도 있죠. 게다가 지금 3하우스에는 또 1하우스 카드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런 징험이 더 겹치는데요. 올해는 특히 공부운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뭔가 배워보고 싶으셨거나 자격증 같은 것에 도전해보고 싶으셨다면 해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웹소설 같이 글 쓰는 일도 좋고요. 유튜브도 좋아요. 그리고 오프라인으로 배우는 교육 외에도 학점 은행제나 온라인 공부, 온라인 대학교 이런 것도 운이 좋다고 하니까
이런 쪽으로도 관심을 기울여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외국과 관련된 일을 하시는 분들도 바쁜 한 해가 되실 것 같은 그런 모습이네요. 직업 사회적으로는 지금 10하우스에 천칭자리 카드가 나왔습니다. 일적으로 뭔가 계약, 거래할 일이 생기는 때가 될 수 있고요. 멀리 출장을 가게 되는 분들이라든지 외국 지사로 발령나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특히 사회적으로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성공의 포인트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잘 맺어야 되는 시기입니다. 영업, 뷰티, 문화예술, 세무회계 등의 일을 하시는 분들은 성과가 좋으실 것으로 보이고요. 이 한 해 흐름을 보여주는 카드에서도 바쁘시다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책임감과 의무감으로 해야 할 일이 많다고도 하고요. 그리고 특히 가정, 가족과 사회생활 사이에서 균형을 좀 잘 잡으셔야 될 것 같아요. 가족이나 가정에는 좀 등한시하게 된다고도 할 수 있고요. 그로 인해 갈등이나 스트레스가 좀 생길 수 있다고도 하니까 이런 부분은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거래운은 그리 좋다고 보기가 어렵기 때문에 신중한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요. 그리고 금전적으로는 생각지 못한 지출이 많을 수 있고요. 특히 충동 구매를 할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경제적인 부분에는 계획을 좀 가지고 계시면 좋겠어요. 돈이 어떻게 들어오고 나가는지 가늠을 잘 못한다고 할 수 있으니까 이 부분 참고하시고요. 방송이나 미디어, 종교, 심리상담, 영화예술 등 사람들에게 꿈이나 가상세계에 비현실감을 주는 일을 하시는 분들, 꿈과 희망을 주는 일을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금전적인 운이 또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보험금, 사적인 연금저축 등에서도 이득이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애정우는 커플인 분들, 특히 결혼하신 분들은 서로 좀 의무적인 사이가 되기 쉽다고도 할 수 있어요. 서로가 많이 바쁘셔서 자주 보기 힘들다거나 함께 보내는 시간이 적어지고 서로가 가정이 소홀해지는 때가 될 수도 있다고 하니까 함께 조금이라도 시간을 보내려고 노력을 해보시면 좋겠고, 커플인 분들 역시 관계에 권태감이 온다거나 의무적인 만남처럼 돼버릴 수도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서로 바쁘거나 장거리 연애가 되다 보니까 그럴 수 있는데, 서로에게 좀 더 신경 써주고 시간을 내서 만났을 때 그때 함께 새로운 것에 도전해보고 즐거운 취미생활을 함께 가져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싱글인 분들은 애정운이 아예 없는 거는 아닌데요. 역시나 바쁘셔서 연애할 시간이 나실까 모르겠어요. 하지만 만난다면 취미활동이나 유흥활동 이럴 때 만날 수 있다고도 하고요. 그러니까 싸움을 좀 탈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스터디 모임이나 동아리 모임 같은 데서 인연을 만나러 있다고 하니까 이런 부분도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그럼 더 나은 2022년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살펴보면요. 직업사회적으로는 수성카드가 나왔어요. 수성적인 일이 도움이 된다는 거니까 수성은 공부, 여행, 이동, 커뮤니케이션의 별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직업에 필요한 공부를 해본다거나 자격증을 딴다거나 또는 일과 관련된 새로운 정보에 귀를 기울인다거나 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사람들과 많은 대화를 나누고 서로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는 것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일과 관련해서 새로운 기술이나 정보가 생겼다면 그에 발빠르게 대처하시는 것도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자신의 발전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이직이나 부서 이동, 전직 등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할 수 있겠어요. 이동수도 괜찮아요. 그리고 금전적인 운을 좋게 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으로 지금 물고기 자리 카드가 나왔는데요. 물고기 자리는 베풀고 나누는 별자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좋게 보자면 2022년에 쌍둥이 자리 분들이 베푸는 만큼 돌아오는 때가 된다고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인색하지 말아라,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요. 근데 앞서 흐름에서도 이 하우스에 해왕성 카드가 나왔단 말이죠. 이 해왕성 카드가 물고기 자리 카드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주의할 점으로 보자면 베푸는 것에도 계획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내가 필 받는 대로 그냥 나눠주고 싶은 대로 주변에 막 퍼주고 나눠주는 것에는 주의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베풀어야 하는데, 예를 들어서 기부나 봉사 같은 데 베푸는 것은 복이 되어 돌아올 테니까 좋지만 먹고 마시고 놀고 입고 싶은 거 꾸미고 싶은 거에 너무 지출하게 되기는 쉽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는 유의해라,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애정은 좋게 하려면
해왕성 카드가 나왔네요. 이번에 해왕성 카드가 이렇게 많이 나올까? 아무래도 2022년에 쌍둥이 자리분들 애정운이 앞서서 굉장히 되게 무미건조함이 많이 깔려서 나왔어요. 그래서 그런지 축축한 기운에 해왕성 기운이 필요하다고 조언이 나온 것 같거든요. 쌍둥이 자리분들도 바쁘지만 상대방도 바쁜 때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사랑은 감정이 좀 말랑말랑하고 축축해야 되는데 둘 사이가 좀 딱딱하다고 해야 될까요? 서로 해야 할 도리를 하는 느낌의 한 해일 수도 있어서 해왕성처럼 두 사람이 진정으로 하나가 됨을 느끼는 시간이 좀 필요하고요. 정서적으로 많이 교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영화나 뮤지컬, 연극 같은 것을 보고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나눈다든지 서로의 마음을 확인할 만한 손편지 같이 좀 오글거리지만 그런 것들 써본다든지 하는 시간을 가지시는 것도 좋겠네요. 마지막으로 1년의 전반적인 조언을 살펴보면 유연성을 의미하는 바람 속의 대나무 카드가 나왔습니다. 카드를 보면 대나무들이 지금 다 이렇게 안쪽으로 휘어져 있는 게 보이시죠? 2022년 쌍둥이 자리 분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이런 유연함과 융통성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때로는 굽힐 줄도 알고 양보도 할 줄 알아야 되고요. 왜냐하면 올해 화성의 기운이 테마였잖아요. 그게 강하다 보니까 정면으로 맞서려고 할 수 있는데 좀 돌아갈 줄도 아는 그런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런 유연함과 융통성이 2022년 쌍둥이 자리 분들의 한 해를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줄 수 있을 겁니다. 그 대나무는 되게 빨리 자라거든요. 그래서 빠른 성장의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는 의미라서 지금 뭔가 쌍둥이 자리 분들에게 나타나려고 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에 대해서 안 해, 못하겠어 이렇게 하지 마시고 한번 도전해보고 노력해보면 급격한 성장이 있을 수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 쌍둥이 자리 분들의 2022년을 응원하면서 리딩은 여기까지 할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올해도 저희 채널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 개자리의 2022년 1년 별자리 운세 살펴보겠습니다. 전반적인 테마 카드로는 천칭자리 카드가 나왔습니다. 천칭자리는 조화와 균형의 별자리예요. 이번 1년 동안 개자리 분들은 사람들과의 관계가 중요한 한 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카드이기도 하고요. 무엇이든 균형 감각이 필요한 1년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또한 배우자나 연인을 이야기하는 카드이기도 해서 연애나 애정 문제가 중요한 이슈가 되는 1년이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런 때 결혼을 하게 되는 분들도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또한 개자리 분들과 파트너십을 이루는 사람들, 함께 일하는 동료, 거래 상대, 영업 상대 등과의 관계가 중요한 때가 될 수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천칭은 또한 거래를 의미하기도 하기 때문에 올해 중요한 거래를 하게 되는 분들도 있을 수 있고요. 어떤 분들은 개인의 운로에 따라서는 송사와 관련된 해가 될 수 있기도 합니다. 그럼 1년의 흐름을 살펴보면요. 1하우스에 달 카드가 나왔습니다. 개자리 분들은 올해 이동수가 많고요. 환경의 변화도 많은 때가 될 수 있어요. 이사하는 분들 있을 수 있고요. 직업 바뀌는 분들, 직장 옮기는 분들, 외모가 변한다거나 할 수도 있고 여기저기 많이 돌아다니게 돼서 동해 번쩍 서해 번쩍 하게 되는 분들도 계시겠죠. 그리고 다양한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되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도 하고요. 부모님이나 가족, 가정과 관련해서 중요한 이슈가 있는 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직업 사회적으로는 10하우스에 물고기 자리 카드가 나왔어요. 하시는 일이 확장되고 늘어나는 때가 될 수 있고요. 열심히 일한다면 일하신 만큼 보상을 받게 되는 때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승진이 된다거나 오랫동안 최소 1년 이상 노력해온 일이 있다면 취업도 가능하시겠어요. 일적으로 확장된다는 카드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사업체나 자영업장이 늘어나거나 손님이 늘어나거나 할 수 있고요. 직장인 분들도 맡게 되는 일이 많아지거나 해서 바쁘긴 하시겠지만 열심히 하면 높은 직책에 오를 수 있는 기회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근데 다만 물고기 자리는 약간 게으르게 만들기 때문에 그런 거는 좀 조심하셔야겠죠. 그리고 금전적으로는 극과 극으로 좀 흐를 수 있을 것 같아요. 갑자기 버는 돈이 뻥튀기 되듯이 확 늘어나는 분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지출이 무척 많이 늘어나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웬만하면 버는 돈이 많아지는 시기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7하우스에 어센던트 카드가 나왔기 때문에 개자리 분들이 애정운에 관심이 많아지는 때라고 할 수 있어요. 전반적으로 애정운은 굉장히 좋다고 할 수 있거든요. 싱글인 분들은 꼭 진지한 연애가 아니라고 해도 뭐 썸을 탄다거나 가볍게 만나는 연애라던가 이런 것도 가능하고요. 취미 활동을 하다가 만날 수도 있고 유흥장소에서 인연을 만날 수도 있기도 하고요. 친구가 연인이 되는 일도 있을 수 있죠. 그리고 진지하게 만남으로 이어지고 싶다면 그 역시 가능하기 때문에 좋은 인연 만나시는 때가 되시길 바랍니다. 커플인 분들의 경우 서로에게 관심을 갖고 충실한 때가 될 수 있겠고요. 함께 취미 활동을 가져본다거나 레포츠 활동을 해보시는 것도 좋겠어요. 그리고 결혼하신 분들 중에는 아이를 갖게 되는 분들도 있으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애정운이 좋은 시기니까 함께 행복한 시간 보내시길 바래요. 그리고 또 하나 눈에 띄는 게요. 지금 11하우스에 해왕성 카드가 나왔어요. 그래서 새로 만나게 되는 인맥 중에 사기꾼이나 속이려는 사람은 없는지 잘 살펴보실 필요가 있어요. 특히 처음 보는 사람인데 투자를 권한다. 그러면은 그땐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9하우스에 지금 화성 카드가 나왔기 때문에 갑작스러운 출장이나 장거리 여행 가게 될 일 생길 수 있는데요. 그럴 때 교통사고라든지 자동차 고장이라든지 뭐 기차나 버스 같은 탈 것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아니면은 뭔가 예약해 놓은 것이 갑자기 어그러진다던가 이럴 수도 있기 때문에 뭐 시설 안전 점검, 자동차 점검, 예약 점검 이런 거 잘 챙기시는 때가 되면 좋죠. 그리고 4하우스에 섹스타일 카드가 나왔는데요. 가족끼리 화목하고 사이좋은 때가 될 수 있고요. 서로가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관계가 될 수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집안에 좋은 일이 생길 수 있는 구조기도 해서요. 간에 평안하시길 바라겠어요. 그리고 또한 부동산 거래운도 있는 시기도 될 수 있어 보이네요. 그럼 더 나은 2022년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조언을 살펴보면요. 사회 직업적인 운이 좋아지기 위해서는 양자리 카드가 나왔습니다. 양자리는 겨울을 깨고 봄이 시작되는 기운을 가진 별자리예요. 바로 이런 기운이 우리 개자리 분들에게 필요하다고 할 수 있죠. 앞서 2022년 흐름에서 10하우스에 물고기 자리 카드 나왔었던 거 기억하시죠? 근데 물고기 자리 다음이 양자리예요. 그러니까 한 스텝 더 나아가기 위해서는 양자리처럼 추진력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가고 안 해본 것에 대해서 도전해보는 그런 용기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뭐든 열심히 하고 다른 사람들과의 경쟁도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가짐이 개자리 분들의 2022년 직업 사회적인 운을 끌어올려주는 데 도움을 줄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이런 거 해보자고 제안하거나 어떤 일을 맡긴다거나 하면 저는 못해요 이런 게 아니라 네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는 것이 훨씬 더 좋은 결과를 얻게끔 해줄 거예요. 금전운 좋게 하려면 수성 카드가 나왔습니다. 수성은 정보력을 이야기하는 카드이기 때문에 재테크나 투자를 하시기 위해서는 직접 공부하고 알아보고 잘 아는 사람과 소통하고 정보를 많이 취합하는 것이 도움이 되겠어요. 또한 수성은 상거래의 별이기도 해서 장사를 해본다거나 하는 것도 좋겠고요. 투잡 같은 것도 좋고요. 그리고 외국과 무역이나 교육을 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도 하겠습니다. 말이나 글도 이야기하기 때문에 장사를 하시는 분들은 홍보에 좀 더 신경을 쓰시는 것도 좋겠고요. 다만 수성은 금전적인 사항을 불안정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점을 염두에 두셔서 계획을 가지고 수입과 지출 관리를 하시면 좋겠고 가계부 작성해 보시면 어떨까 싶네요. 애정은 좋게 하려면 황소자리 카드 나왔어요. 올해 진짜 개자리 분들 중에 결혼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계속 지금 결혼이랑 관련된 카드들이 많이 나오는데 우선 애정운을 좋게 하기 위해서는 현실적인 안정감이 가장 중요하다고 합니다. 사랑은 마음으로만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재물적인 안정감이 있어야 애정운이 더욱 좋아진다고도 볼 수 있고요. 상대방을 편안하게 해주려는 노력이 애정운을 높여준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싱글인 분들은 상대방에게 여성스러움을 어필하는 것이 도움이 되겠고 남성분들은 여성분들이 좋아할 만한 선물과 즐거운 데이트 장소를 미리 물색해서 함께 가는 것은 플러스가 되겠죠. 마지막으로 개자리 분들을 위한 전반적인 조언을 보면 새로운 시작을 이야기하는 New Beginnings 카드가 나왔습니다.
일출을 보여주는 카드인데요. 일출은 바로 하루의 시작을 알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경험을 받아들이고 눈앞에 활짝 열린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라는 조언이기도 해요. 2022년은 개자리 분들이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한다거나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놓기에 완벽한 시기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무엇이든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스스로가 빛나는 존재라는 것을 믿으면서 한 해를 시작하라는 그런 조언이기도 해요. 새롭게 시작되는 2022년 즐기시기 바래요. 그럼 개자리 분들의 2022년을 응원하면서 운세 리딩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올 한 해 저희 채널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사자자리의 2022년 별자리 운세 살펴보겠습니다. 한 해의 중요한 테마로는 3하우스 카드가 나왔어요. 3하우스는 이동, 여행, 학업, 커뮤니케이션, 온라인, 또래 집단과 관련이 되는 하우스입니다. 이런 것들이 1년 동안 사자자리 분들에게 중요한 이슈가 될 수 있어요. 온라인 활동에 중점을 두게 되는 분들도 있을 수 있고요. 온라인으로 학점 은행제나 대학을 다니게 될 수도 있고 공부를 할 수도 있습니다. 독학으로 무언가를 공부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고요. 책과 가까이 하는 한 해가 될 수 있죠. 또한 돌아다니게 되는 일이 많아서 분주하게 여기저기 다니게 된다거나 실제로 여행을 많이 하게 되는 때가 된다거나 외국과 관련된 일을 하게 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과의 커뮤니케이션이 활발해지면서 사람들과 많은 정보를 주고받게 되거나 메일이나 SNS 등의 활동이 활발해질 수도 있죠. 그리고 스터디 모임이나 친구들 간의 모임이 중요한 때가 될 수 있기도 하겠어요. 그럼 1년의 흐름을 살펴보면 1하우스에 1하우스 카드가 나왔습니다. 이거는 이번 2022년에 사자자리 분들은 무엇보다 스스로가 어떻게 하느냐가 무척 중요한 때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자신이 어떤 선택을 하고 얼마나 움직이고 어떻게 행동하느냐가 많은 것들의 결과가 될 수 있는 때가 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런 해에는 잘 돼도 내 덕, 안 돼도 내 탓, 이런 때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만큼 사자자리 분들의 선택과 행동이 중요해질 수 있겠어요. 직업 사회적으로는 10하우스에 어센던트 카드가 나왔기 때문에 이 또한 이번 1년 동안 사자자리 분들은 사회적인 활동을 많이 하는 때가 될 수 있습니다. 많이 돌아다니게 되고 일 때문에 낯선 지역으로 가게 된다거나 멀리 출장을 가게 된다거나 일을 하기 위해서 뭔가 배우거나 자격증 공부를 하게 된다거나 할 수도 있죠. 또는 내가 받은 학위나 공부한 것이 나의 사회적인 활동이나 일에 도움이 되는 때가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자신의 사회적인 활동의 영역을 더 넓히고 자신을 더 업그레이드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한 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가정이나 집안, 부모님께는 좀 소홀해질 수가 있는데 그래서 그로 인한 가족 간에 갈등이 좀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가정과 사회활동, 두 마리 토끼를 한 번에 잡기가 힘들어져서 그로 인해 좀 지치는 일이 있다거나 힘들 수 있기는 해 보입니다. 구직활동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때가 될 수도 있고요. 생활비나 돈에 대한 관심이 많아진다거나 돈을 많이 벌고 싶다는 생각에 더욱더 열심히 일하는 때가 될 수 있기도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공부, 학업, 자기계발, 자격증 등 자신을 업그레이드하는 활동은 좋은 카드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런데 사자자리 분들의 가족, 가정, 부부, 친구 이렇게 가까운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는 갈등을 이야기하는 카드들이 많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사자자리 분들이 오롯이 나에게만 집중을 하고 싶은데 주변을 신경 써야 하는 게 힘들 수 있어 보여요. 그렇더라도 가족과 가까운 사람들에게도 마음을 좀 써주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금전운은 횡재수가 있다기보다는 열심히 일한 만큼 버는 때로 생활비가 부족하지도 풍족하지도 않은, 그러니까 별 문제가 없는 때가 될 것으로 보여요. 그리고 전자기기나 IT 제품에 지출을 좀 크게 할 수 있는 운도 있어 보입니다. 큰 마음 먹고 비싼 전자기기나 IT 제품을 산다거나 또는 비싼 교육비를 내는 수업을 듣는 분도 있을 수 있겠어요. 그리고 좋은 운으로는 사회적인 인맥운이 좋은 때라서 능력 있고 사회적으로 소위 잘 나가는 사람들을 많이 알게 되는 때가 될 수 있고요. 힘들 때 도움을 주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는 인덕이 있는 한 해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협회나 어떤 괜찮은 모임에 가입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애정운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좋은 때는 아닌 것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커플 사이에서는 좀 다툼이 많을 수 있고요. 서로가 바쁜 때라서 자주 못 볼 수 있기도 합니다. 싱글인 분들도 애정운보다는 자신의 일에 몰두할 때라서 애정운이 강하다 이렇게 보기는 힘들고, 다만 어른이 소개해준 사람과는 인연이 닿을 수 있는 일이 있을 수 있고요. 또는 스터디 모임이나 공부하다가 만나게 되는 사람은 있을 수 있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에게 몰두하는 때다 보니까 가까운 친구와 좀 다툼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뭐 넌 이렇게 얼굴 안 보여줘 막 이런 거죠. 그리고 건강적으로는 온로에 따라서는 수술하게 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건강에 좀 유의하시면 좋겠어요. 그럼 더 나은 1년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일지 살펴보면요. 직업 사회적인 운을 좋게 하려면 명왕성 카드가 나왔네요. 명왕성은 사실 파괴의 왕인데 모든 걸 뒤바꾼다는 마음으로 열심히 하라는 뜻도 되고요. 완전히 전과는 다른 방식으로 일에 접근해라 이런 조언이 될 수도 있어요. 명왕성에는 황골탈태 또는 불사조 이런 별명이 있기 때문에 기존의 틀을 완전히 부수어야 한다는 의미도 있어서요. 어떤 분들은 과감하게 바닥부터 다시 시작을 하는 것이 더 나은 결단이 될 수 있기도 하겠고요. 또는 정말 무거운 책임감과 의무감을 가지고 온몸이 부서져라 열심히 하는 기운으로 쓰라는 의미이기도 하겠습니다. 각자의 현재 상황에 비추어서 나에게 2022년에 직업적으로, 사회적으로 둘 중 어떤 기운이 더욱 필요할까? 이걸 잘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모든 걸 갈아엎을지 아니면 끝까지 죽을 힘을 다해서 끝장을 볼지. 네. 그리고 금전운 좋게 하려면 천왕성 카드 나왔네요. 사실 천왕성은 금전운에 좋은 카드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뜬금없는 일, 생각지 못한 일로 지출을 하게 하기 때문에 이런 카드가 나왔을 때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서 일정 이상의 여유 자금을 가지고 있는 게 좋습니다. 그래도 천왕성을 키워드로 돈을 번다고 하면 IT 계열, 기발한 아이디어가 넘치는 일, 최신 기술과 관련된 일들이라고 할 수 있으니까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과 최신 기술을 접목할 수 있는 게 무엇인지 생각해 보신다면 좋겠죠. 애정운을 좋게 하려면 정갈자리 카드가 나왔습니다. 이번에 사자자리 분들의 애정운이 그리 좋지 않다고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무미건조함이 문제였어요. 그런데 정갈자리는 끈적거리는 욕망과 집착이 있는 별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커플이라면 어느 정도 상대방에 대해서 관심과 나도 너에게 신경 쓰고 있어 라는 시그널을 보내주고 보여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어요. 뭐해? 어딨어? 라는 식의 관심을 표현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고, 서로 좀 더 정신적, 육체적으로 가까워지려는 노력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싱글인 분들도 좀 더 상대방에게 자신의 숨겨진 매력을 어필하려는 게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럼 마지막으로 사자자리 분들을 위한 전반적인 조언으로는 풍요를 상징하는 카드가 나왔습니다. 이 카드 속에 있는 꽃들은 다 야생화예요. 그러니까 특별히 돌보거나 길들이지 않아도 이렇게 풍성하게 막 흐드러지게 피는 꽃이죠. 그러니까 이런 야생화처럼 2022년에 사자자리 분들의 인생에서 모든 것들이 만발하는 때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기회는 무한하게 찾아올 것이며 풍요와 성취가 준비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자자리 분들이 꿈꿔오던 방향으로 행동을 해야지 가만히 그 기회가 찾아오기를 기다려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자유롭고 열린 마음으로 더 많은 기회를 찾으러 다닐수록 더 많은 것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고요. 이미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때 더 많은 것이 우리 사자자리 분들에게 기회가 되어 나타날 거라는 뜻이기도 해요. 그럼 사자자리 분들의 2022년을 응원하면서 운세 리딩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1년 동안 저희 채널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처녀자리의 2022년 별자리 운세 살펴보겠습니다. 한 해 테마 카드로는 사자자리 카드가 나왔어요. 사자자리는 한여름의 별자리입니다. 모든 식물과 만물이 성장할 대로 성장하는 때이고 태양의 열기가 가장 뜨겁죠. 그러니 우리 처녀자리 분들의 2022년 어떤 모습일까요? 일단 뜨거운 태양처럼 무언가를 하고자 하는 에너지가 넘치는 시기가 될 수 있겠죠.
사자는 한여름이라 좀 게으른 기운도 있긴 하지만 한번 마음을 먹고 움직이면 높은 지위와 명예를 위해서 에너지를 내뿜는 곳이기도 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런 때는 승진이나 합격, 사회적인 성취와 명예를 목표로 삼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도 하겠고요. 남들이 사자처럼 우러러 봐주는 그런 위치에 서고 싶다는 열망이 강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자 자리는 창조와 창작을 다스리기도 하기 때문에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고 아이디어를 내고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하려는 마음이 강해지는 시기가 될 수 있겠어요. 그럼 한 해의 흐름을 살펴보면요. 1하우스에 8하우스 카드가 나왔습니다. 일단 우리 천자리 분들이 이번 1년은 스트레스가 좀 있으실 것 같아요. 아무래도 사자처럼 높은 지위와 야망, 명예 등을 추구하다 보면 그로 인한 스트레스가 생길 수도 있고요. 평소에는 좀 게으름을 부린다거나 하다가도 뭔가에 꽂히면 그때는 정말 몸이 상하는 줄도 모르고 그 일에 집중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8하우스는 수술과 사고의 방으로도 불리기 때문에 개인의 울로에 따라서는 이런 해에 수술을 한다거나 병원 신세를 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건강은 좀 주의하시면 좋겠습니다. 사회 직업적으로는 10하우스의 금성 카드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올해는 사회적으로 직업적으로 좋은 일이 생기는 한 해가 될 수 있습니다. 취업이 된다거나 승진을 한다거나 처녀자리 분들의 인기가 올라간다던가 상을 받게 된다던가 처녀자리 분들을 찾는 사람들이 많아진다던가 이럴 수 있습니다. 그러니 올해 뭔가 목표로 삼으신 부분이 있다면 열심히 노력해 보시면 좋겠어요. 게다가 2하우스의 어센던트 카드가 나와서 처녀자리 분들이 돈을 더 벌고 싶고 잘 벌고 싶다는 마음도 커지는 때라서 더욱 노력하는 시기라 일적으로 잘 되게 되는 것일 수도 있죠. 그리고 이직운도 있는 때라서 만약 이직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움직이는 때가 될 수 있습니다. 더 좋은 거래 조건으로 이직이나 전직도 가능하니까 기회를 잘 살펴보시면 좋겠어요. 일적으로 사회적으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 한 해가 된다고도 하니까 사람들과의 관계를 잘 해놓으면 그게 덕이 되어 돌아올 수 있기도 합니다. 특히 1대1 관계를 이야기하는 7하우스에 지금 11하우스 카드가 나왔기 때문에 좋은 거래, 계약, 영업 등에서 성과가 있을 수 있어요. 장사를 하시는 분들은 손님이 더 늘어난다거나 거래처가 늘어난다거나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5하우스에 지금 10하우스 카드 나왔죠. 올해 창업을 하는 분들이 있거나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하거나 처녀자리 분들이 창작하거나 만들어낸 무언가를 사회에 내보이는 일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이 좋은 평가를 받게 될 수 있기도 하겠습니다. 다만 주의할 점은 4하우스에 지금 토성 카드가 나왔어요. 집안이나 가정에는 힘든 일이 있을 수 있다거나 처녀자리 분들이 책임감을 갖거나 맞이나 장녀 역할을 해야 할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나 집안 어르신이 편찮으실 수 있기 때문에 2022년에 건강에 신경 써드리면 좋겠죠. 그리고 11하우스에 12하우스 카드가 나왔어요. 이거는 2022년에 새로 만나는 사람들 중에 처녀자리 분들을 기만하거나 속이려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다. 이런 의미라서 사람 보는 눈을 키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처음 만나는 사람이 그럴듯해 보이는 사람이 투자를 권유한다던가 한다면 더더욱 유의하셔야 돼요. 그리고 공부나 학업운이 그리 좋아 보이지가 않아요. 특히 혼자서 독학을 하려고 한다거나 온라인으로 하는 공부는 더욱 어려울 수 있고요. 선생님을 두고 하는 공부나 교육기관에 등록을 해서 하는 것이 힘들긴 하더라도 좀 더 도움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는 그동안 하던 공부를 마치게 되면서 함께 공부하던 사람들과 헤어지게 된다거나 그래서 좀 아쉬움이 있다거나 이럴 수도 있겠죠. 해외 이동 학업운은 그다지 좋은 때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유의하시고요. 애정운은 좋은 때라고 할 수 있어요. 싱글인 분들은 직장에서 연애할 상대를 만나게 될 수 있고요. 일하다가 연인으로 발전되는 운이 있어 보입니다. 또는 주변에서 소개팅을 해줄 수도 있는데 적극적으로 만나보시면 괜찮은 사람을 만나게 될 운도 있기 때문에 좋은 인연 만나시길 바래요. 그리고 커플인 분들 역시 애정운이 좋아 보여요. 특히 두 분이 함께 자기 개발을 위해서 노력하거나 공부를 함께 해본다면 더 애정운이 좋겠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같이 공부하거나
뭐 취미활동 같이 하거나 이런 식으로 함께 두 사람의 삶이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활동을 하는 것이 애정운에 도움이 되어 보입니다. 그럼 더 나은 2022년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살펴보면요. 직업 사회적으로는 쌍둥이 자리 카드가 나왔어요. 쌍둥이 자리는 소통의 별자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과의 소통, 정보 교류 이런 게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죠. 사람들과 많은 의견을 주고받는 것이 좋겠고, 처녀자리 분들의 직업과 관련된 새로운 기술이나 정보가 있다면 그걸 습득하기 위해서 공부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내가 하고 있던 일을 그 방식대로 그냥 있는 그대로 진행하기보다는 좀 더 업그레이드하기 위한 정보 수집, 그리고 나만의 방식을 그대로 고집하기보다는 다른 사람의 의견도 경청하기, 이런 것들이 처녀자리 분들의 직업, 사회적인 활동에 도움을 주도록 하겠어요. 그리고 금전운을 좋게 하려면 정갈자리 카드가 나왔습니다. 정갈자리는 팔하우스에 해당하는 카드인데요. 1년 흐름에서 팔하우스에는 어포지션 카드가 나왔었어요. 사실 다른 사람의 돈을 투자를 받는다거나 끌어들인다거나 하기 좋은 시기가 아니라는 의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갈자리가 금전운을 좋게 하는 방법이 나왔다는 건 좋은 투자처가 있다고 해서 괜히 다른 사람에게도 추천을 해서 함께 하자고 하면 끝이 좋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건 조심하시고요. 그리고 돈을 남에게 빌린다거나 대출을 받는다거나 하는 것도 오히려 처녀자리 분들에게는 마이너스가 될 수 있으니까 처녀자리 분들이 쓸 수 있는 금액 한도 내에서 할 수 있는 것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럴 때는 카드 값도 너무 오버하지 않도록 조심하시는 게 좋아요. 그 다음에 애정운 좋게 하려면 지금 보면 염소자리 카드가 나왔죠. 염소자리는 토성과 화성이 다스리는 사인이에요. 굉장히 현실적인 별자리죠. 그렇기 때문에 사랑은 감정으로 하는 거라지만 성공적인 연애를 위해서는 어느 정도 물질적인 성공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현실적인 조언이기도 합니다. 물질적인 것만이 아니라 직업적으로도 어느 정도 안정이 된다든지 취업을 먼저 하고 연애를 생각한다든지 하는 등 현실적인 판단이 필요하다는 조언으로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사랑보다는 이를 택하는 게 현명하다고도 할 수 있고요. 내가 직업적으로, 물질적으로 어느 정도 안정이 되어 있는 상태라면 연애운은 자동으로 따라올 것이다 라는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더 현실적으로 조언을 드리자면 한 명만 만나보지 말고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보라는 조언일 수도 있어요. 더 나은 사람을 찾기 위해 노력해보는 것이 연애운을 좋게 할 수 있고요. 좀 더 이기적이셔도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처녀자리 분들의 1년을 위한 전반적인 조언을 보면 순수를 의미하는 카드가 나왔어요. 이 카드는 첫눈의 순수함을 보여주는 카드인데요. 2022년은 처녀자리 분들에게 모든 것이 다시 시작되고 새로울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과거는 뒤로 보내고 다가오는 미래의 시기를 맞이해야 하며 그 미래는 반짝이며 밝을 것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오래되고 묶여있던 패턴들은 풀릴 것이고 도전할 것들이 처녀자리 분들을 기다리고 있는 한 해가 될 것이라는 뜻이기도 해요. 이 1년은 은총의 시기니까 마음을 열고 지난 것에 대해서는 용서와 치유를, 그리고 다가올 미래에는 아직 아무것도 결정된 것이 없으니까 그걸 최고가 되게 만들어갈 사람은 처녀자리 분들 자신이라는 것을 믿으라는 조언이기도 합니다. 그럼 처녀자리 분들의 2022년 응원하면서요. 운세 리딩은 여기까지 할게요. 저희 채널 올해도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천칭자리의 2022년 1년 별자리 운세 살펴보겠습니다. 한 해의 중심 테마 카드로 7하우스 카드가 나왔습니다. 7하우스는 연인 배우자를 포함 대인관계, 영업하는 상대자, 거래 상대자, 함께 일하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파트너십의 하우스입니다. 이런 것들이 이번 1년 동안 천칭자리 분들에게 중요한 이슈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결혼을 하게 되는 분들도 있을 수 있고요. 이사를 한다거나 타지로 많이 돌아다니게 된다거나 멀리 발령이 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사람들과 거래나 계약, 영업을 하는 일이 중요한 때가 될 수 있기도 하고요. 개인의 운로에 따라서는 이런 때 소송과 관련이 될 수 있기도 하고 경쟁하게 되거나 낯선 사람들 앞에 서야 하는 일이 많은 시기가 될 수 있기도 하겠습니다. 그럼 전반적인 1년을 살펴보면요. 1하우스에 컨정션 카드가 나왔습니다.
천칭자리 분들은 2022년에 강력한 결합을 경험하게 될 수 있어요. 꼭 배우자나 연인 간의 결합이 아니라고 해도 마음이 통하는 또는 어떤 이유에 의해서 함께 하게 되는 사람이 생기게 된다거나 할 수 있겠죠. 동업을 하게 된다든지 같이 일을 도모하게 되는 사람이 생긴다든지 할 수도 있습니다. 또는 타인이 아닌 자신, 스스로와의 결합이 더욱 강한 때가 돼서 내가 하고 싶어 했던 것들에 대해서 더욱더 강하게 집중하게 되는 때가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보면 지금 3하우스에 어센던트 카드가 위치하기 때문에 특히 천칭자리 분들은 무언가를 배우고자 한다거나 습득하고자 한다거나 좀 더 프로페셔널해지고자 하는 욕심이 커지게 되는 때가 될 수도 있습니다. 독학을 할 수도 있고요. 온라인 강의나 온라인 대학이나 학점 은행제를 다니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3하우스는 스터디 모임이나 또래 친구를 이야기하는 하우스이기도 해서요. 이런 사람들과의 만남이나 함께 소통하는 시간이 많아질 수 있기도 합니다. 책을 가까이 하게 되실 수도 있고요. 여행을 통해서 견문을 넓힐 수 있기도 하겠습니다. 그리고 돌아다닐 일이 많은 분주한 시기가 될 수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최신 기기나 최신 정보에 관심이 많아질 수 있고 유튜브나 SNS 등의 활동이 많아지실 수도 있어요. 직업 사회적으로는 10하우스에 지금 12하우스 카드가 나왔어요. 일적으로는 스트레스가 많을 수 있고요. 직업적으로는 회사나 직장에서 구설수나 뒷이야기가 많은 때일 수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일적인 운이 없는 때는 아니기는 해요. 이건 일이 너무 많아서 피곤하다, 일에 파묻힌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개인의 운로에 따라서는 이런 식의 퇴직을 하게 되는 분들 있을 수 있어요. 일로서 좋은 운이 있는 분들이라고 할 수 있다면 방송, 연예, 예술, 영화, 연예인이나 배우, 유튜버, 홈쇼핑, 쇼핑몰, 방송 및 영화 스텝, 레포츠와 관련된 등의 일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바쁜 때가 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분야의 일자리를 구하는 분들이시라면 취업의 가능성도 높다고 할 수 있고요. 하지만 보편적인 취업운은 아주 좋다고 보기는 힘들기 때문에 이번에는 전반적으로 보면 좀 더 공부하고 나를 업그레이드 시켜야 되는 그런 시기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재물적으로는 돈이 좀 크게 움직이는 시기일 수 있는데 큰 돈을 쓰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많은 돈을 쓸 수 있기도 하고요. 고가의 물건을 사는데 지출이 늘어날 수도 있어요. 전자기기나 새로운 IT 제품을 구매한다든지 할 수 있기도 하고 고가의 수업을 듣는다거나 교육기관에 등록을 한다거나 할 수도 있고요. 유학을 가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수입보다 지출이 큰 때라서 좀 더 계획적인 경제 계획을 세우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애정운 살펴보면요. 애정운은 괜찮으실 것 같아요. 싱글인 분들은 취미활동, 레포츠 활동 또는 재미있게 놀다가 유흥장소 이런 데서 이성을 만날 수 있는 운이 있고요. 말이 잘 통하는 재미있는 사람을 만날 수 있기도 하겠습니다. 또는 스터디 모임이나 여행 중에 만나게 될 수 있기도 하고 또래 친구들이나 동아리 모임에서 인연이 닿을 수도 있어요. 연인분들도 대화가 잘 통하는 때가 될 수 있고요. 취미활동 함께 해보시면 좋겠고 뮤지컬이나 오페라, 공연장처럼 좀 화려하고 볼거리가 많은 곳에 함께 놀러 가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부부인 분들 역시 소통이 잘 되고요. 가정이 안정적인 시기가 되실 것으로 보여요. 전반적으로 가장 좋은 운은 공부운으로 보이고요. 자기 개발을 위해 투자하고 노력하는 운이라고도 할 수 있고 인덕운도 좋은 때라서 인맥을 확장할 수 있는 때예요. 그러니까 괜찮은 모임이나 협회에 가입해 보시는 것도 좋겠죠. 그리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도와주는 사람이 나타날 수 있기도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험성 있는 투자보다는 저축이나 부동산 투자처럼 장기적으로 보고하는 투자가 훨씬 더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 이런 부분도 참고해 보시기 바래요. 그럼 더 나은 2022년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을 살펴보면요. 직업 사회적인 운을 좋게 하기 위해서는 물병자리 카드가 나왔습니다. 물병자리는 전자, 전기, IT 분야, 최첨단 분야와 관련이 있어요. 천칭자리 분들이 하시는 일과 관련된 최첨단 분야나 최신 기술 분야에 대한 공부를 해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또한 새로운 아이디어, 그동안 시도해보지 않았던 엉뚱한 발상이 일에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 기존에 하던 방식의 일처리보다는 새로운 방식을 도입하도록 생각의 전환을 해보시는 것도 좋겠어요. 그리고 좀 더 다른 사람들과 정보를 나누고 많은 대화를 나누면서 최신 트렌드를 찾으시는 것도 필요하겠습니다. 지금은 물병자리의 시대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혹시 옛 사고방식을 고집하고 있지는 않은지, 매일 그런 똑같은 틀에서 일을 하고 있진 않은지 점검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 인맥을 잘 활용해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으니까 참고해 보세요. 금전운을 좋게 하려면 양자리 카드가 나왔습니다. 일에 있어서는 진취성을 가지고 도전해보라는 의미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돈이 되는 일이다 라는 생각이 든다면 생각만 하지 말고 행동력으로 옮겨라, 이런 조언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양자리는 사실 금전운에는 크게 도움이 되는 별자리는 아니기 때문에 이 카드가 나온 건 주의점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럴 때는 예상치 못하게 갑작스런 지출이 생기기 쉬워요. 뭐 갑자기 범칙금을 내게 됐다거나 병원비를 내게 됐다거나 하는 식으로요. 이렇게 돈 나갈 일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어느 정도의 여유 자금을 가지고 있는 것이 현명하시겠어요. 그리고 양자리는 기분이다 이러면서 돈을 그냥 확 써버릴 수 있기 때문에 앞서서 1년 흐름에서도 큰 지출이 있을 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하루만 살자는 마음으로 큰 돈을 지른다거나 사람들에게 한턱을 낸다거나 이럴 수도 있는데, 이런 것으로 인해서 돈이 셀 수 있다고 하니까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이제 애정운 좋게 하려면 너무나도 예쁜 금성 카드가 나왔죠. 금성은 사랑의 비너스죠. 앞서 1년 흐름에서도 워낙 애정운은 괜찮게 나왔기 때문에 서로의 소통은 잘 되는 때라고 했었는데요. 금성 카드가 조운으로 나온 것은 친구 같은 그런 편한 사이도 좋지만 사랑은 좀 더 표현하고 스킨십도 하고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애정 표현을 많이 할수록 좋다는 의미이고요. 상대방을 마음 편안하게 해주는 것, 그리고 사랑으로 감싸 안아주는 거라고 할 수 있겠어요. 또한 외모를 아름답게 꾸며보는 것도 애정운을 상승시켜주는 좋은 팁이 될 수 있으니까 기억해 두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천칭자리 분들의 1년을 위한 전반적인 조언으로는 기회를 이야기하는 카드가 나왔어요. 지금 소나무 사이에 달이 걸려 있는데 아직 금음달이에요. 그래서 금음달은 완전히 저물어서 신월이 됐다가 그 다음이 돼서야 차오르기 시작합니다. 그처럼 올해 천칭자리 분들은 기회를 기다리면서 준비하는 시기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우주의 선물이 우리 천칭자리 분들의 삶에 이렇게 계단식으로 준비되어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삶이 왜 이렇게 탄탄대로로 쭉쭉 가는 느낌이 아니라 가다 말다 이런 느낌이 드나 싶으실 수도 있는데, 달이 차올라서 밝아지려면 달의 모양이 점차 바뀌는 그 단계를 밟아가야 가능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을 활짝 열시고요. 지금 점차 내가 하려는 것들이 차올라가고 있구나. 그것이 차곡차곡 차오르고 있는 과정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하루하루 조금씩 그 차오르고 있는 과정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진다면 나중에 결과는 풀문처럼 10배가 돼서 밝게 돌아올 거라는 의미예요. 그러니 달처럼 수용하고 받아들이면서 하루하루 삶을 채워나가는 2022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천칭자리 분들의 2022년을 응원하면서 운세 리딩은 여기까지 할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올 한 해도 저희 채널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정갈자리의 2022년 1년 별자리 운세 살펴보겠습니다. 전반적인 테마에는 11하우스 카드가 나왔습니다. 11하우스는 인덕과 인맥의 하우스고요. 자신을 업그레이드 하기 위해 노력하는 하우스이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한 해는 정갈자리 분들이 자신을 더욱 한 단계 발전시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적인 모임이나 협회 등에 가입을 하게 된다던가 자격증 같은 공부를 시작한다던가 주변 인맥에 한층 신경을 쓰는 시기가 된다고도 할 수 있고요. 또는 자산 투자에 관심이 생겨서 재테크에 마음을 많이 쓰게 되는 그런 시기가 될 수 있기도 하겠어요. 그러면 전반적인 1년의 흐름을 살펴보면요. 1하우스에 7하우스 카드가 나왔습니다.
이번 1년 동안 정갈자리 분들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가 중요한 한 해가 되실 것 같아요. 결혼하신 분들은 배우자와의 관계에 많은 신경을 쓰시는 때가 될 수 있고, 진지한 연애를 하고 계신 커플 분들도 마찬가지죠. 뿐만 아니라 동업자나 함께 일하는 파트너십을 맺은 사람들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큰 변화가 있거나 해서 이 부분에 많은 에너지를 쏟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번 2022년 정갈자리 분들의 화두는 인간관계다 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런데 어떤 분들은 타지로 출장을 가거나 거처를 옮긴다거나 할 수도 있고요. 개인의 울로에 따라서는 이민을 가게 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 보입니다. 사회 직업적인 운을 보면 지금 10하우스에 12하우스 카드가 나왔어요. 이번에 일적으로 정갈자리 분들이 스트레스가 좀 있으실 수 있어요. 일이 좀 뜻대로 안 풀린다거나 열심히 일했는데 그만큼 사람들이 알아주질 않는다거나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너무 일이 많아서 야근을 해야 될 정도로 일에 파묻혀 지내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전반적으로 지금 일과 관련된 카드들이 다 일이 많다고 나와 있기 때문에 책임지고 해내야 할 것이 많고 돈을 벌기 위해서 참고 일해야 하는 상황이 많다라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일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마음을 편히 내려놓으시고 안 되는 일이 있더라도 그건 정갈자리 분들의 탓이 아니라 환경적인 요인에 의한 거니까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정갈자리 분들만의 방법을 좀 찾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개인의 울로에 따라서는 이런 해에는 퇴직이나 일을 그만두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일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풀리는 계통의 분들도 있어요. 이렇게 나오면 의료업에 종사를 한다거나 아픈 사람들 돌봐주는 일, 뭐 병원, 교도소, 군대, 경찰 이런 일 하시는 분들은 바쁜 한 해가 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취업도 이런 쪽으로 준비하시는 분들은 좀 오랫동안 준비를 하신 분들이라면 가능하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근데 준비한 지 얼마 안 된 일은 어렵다고 볼 수 있어요. 금전적 운은 열심히 일한 만큼 돈이 들어오는 때지 횡재수를 바라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돈의 융통이 시원시원하게 흐르는 때가 아닐 수 있으니까 돈을 좀 아껴 쓰시는 때가 되시고 모으시려고 노력하는 게 낫겠어요. 금전적으로 운이 좋은 부분은 오랫동안 투자한 부분이라던가 재테크, 연금, 저축성 보험 등에 있어서는 좋은 운이 따른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한번 이런 연금 저축이나 보험금 같은 통장 만들어 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그러면 목돈을 모을 수 있다고 하니까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애정운은 싱글인 분들은 취미나 여가 활동 등 유흥장소에서 썸남 썸녀를 만날 수 있는 운이 있다고 할 수 있어요. 가볍게 즐기는 연애는 하실 수 있다고 하는데 지금 이거는 개인의 운로에 따라서 극과 극으로 좀 나뉠 것 같습니다. 뭐냐면 정말 급 만남이 짧은 기간에 결혼으로까지 이어지는 상황이 벌어지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분도 있을 수 있고요. 아니면 짧은 연애나 썸만으로 그냥 끝나버리는 시기가 될 수도 있어요. 커플인 분들 역시 두 분 관계가 극과 극으로 나뉠 수가 있는데 아예 두 사람 관계가 완전히 크게 발전해서 결혼까지 하게 되는 시기가 될 수 있기도 하고요. 아니면은 이별을 하게 되는 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개인의 운로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각자의 이런 상황에 맞춰봐야 되고요. 이게 그 이유는 지금 7하우스의 명왕성 카드가 나와서 그래요. 이거는 아예 뭐 아니면 도라서 이게 뭐다 이렇게 딱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예, 그래서 그래요. 그리고 부부인 분들은 이번에 여러 가지로 좀 주의하시면 좋겠어요. 우선 지금 4하우스에도 화성 카드가 나왔기 때문에 이거는 다툼이 많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 전제가 깔려 있는 데다가 지금 7하우스에 관계가 완전히 뒤집히는 명왕성 카드도 나왔기 때문에 아예 이런 해에는 정말 이혼을 생각하고 있으신 분들은 완전 끝나는 때가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진짜로 이혼을 생각하는 분들이 아니시라면 신중하실 필요가 있죠. 그래서 이런 때 물상대체를 한다면 두 사람이 떨어져 지낸다거나 집을 완전히 뒤바꾸는 정도의 인테리어 공사를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렇게 조금 말고 완전 다 막 두드려 부셔가지고 바꾸는 그런 정도의 인테리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면은 정말 이런 때 집에 대한 공사를 하게 되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아니면 자영업장 공사를 한다든지 또는 타지나 먼 지역, 낯선 지역에 가서 고생하는 운으로 쓰게 되는 분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사하우스의 화성은 집안에 고장나는 물건이 있다거나 시설 중에 고장나는 것들이 있어서 수리하거나 공사를 하는 일이 있을 수 있으니까 염두에 두시고요. 그리고 지금 7하우스의 명왕성 카드는 배우자나 연인만이 아니고 함께 일하는 파트너가 완전히 바뀐다든지 동업이 깨진다든지 거래나 계약처 거래를 끊게 된다든지 할 수도 있으니까 이런 부분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외에 카드들로 보면은 뭐 취미 활동이나 레저 스포츠 활동 이런 거는 좋다고 할 수 있고요. 특히 사회적인 인맥이나 인덕운이 좋다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려운 일이 있으면 주변에서 도와주는 사람이 있는 때니까 사람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면 좋고요. 주변 인간관계를 잘 해놓으시면 다 덕이 돼서 돌아오는 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럼 더 나은 2022년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살펴보면요. 사회 직업적인 운을 좋게 하려면 쌍둥이 자리 카드가 나왔습니다. 쌍둥이 자리는 소통을 이야기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고 책을 읽고 정보를 취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고요. 또한 일에 도움이 되는 기술이나 공부가 있다면 배워보고 자격증을 따보는 것도 좋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쌍둥이 자리는 정갈자리 분들이 하는 일에 IT나 SNS, 유튜브 등의 온라인의 형식을 도입해보라는 의미이기도 해요. 또한 가만히 있기보다는 많이 돌아다니고 눈으로 직접 보고 바삐 움직일수록 사회 직업적으로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 자꾸 사람들과의 관계를 단절하거나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려고 하지 마시고요. 많이 주변 사람들과 어울리는 그런 때가 되신다면 일적으로 도움이 많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금전은 좋게 하려면 명왕성 카드가 나왔어요. 명왕성 카드는 사실 금전운에는 좋다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모든 것을 파괴하는 파괴의 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갑자기 큰 돈을 확 들어가게 하는 기운이 강해집니다. 앞서 전체 흐름에서도 이 하우스에 어포지션 카드가 나왔었기 때문에 금전적으로 융통이 활발하지 못할 수 있다고 했고요. 돈을 좀 아껴두는 것이 좋다고 말씀드렸어요. 돈이 좀 묶일 수 있는 때라서 되도록 돈을 모으는 때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어떤 일로 인해서 크게 돈이 나갈 수 있는 운이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런 경우 극히 드물긴 하지만 정말 극과 극으로 갑자기 큰 돈을 버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이건 개인의 울로에서 받쳐줘야 가능한데 지금은 제너럴 리딩이니까 되도록 주의하는 쪽으로 조언의 귀를 기울이시는 게 좋겠죠. 애정은 좋게 하려면 개자리 카드가 나왔습니다. 개자리는 가정과 가문, 부모님 이런 걸 상징하는 자리예요. 그런데 앞서 1년의 흐름에서 가정을 이야기하는 사하우스에 화성 카드가 나왔던 거 기억하시죠? 그래서 집안에 좀 다툼이 있다거나 시끌시끌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집안이 평안해야 한다는 의미일 수도 있습니다. 특히 결혼하신 분들은 가정을 먼저 돌보고 집안의 평화를 위해서 노력을 하시는 것이 두 분의 애정을 좋게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보편적으로 개자리는 모성애를 상징하는 곳이기도 해서 상대방에 대해서 엄마 같은 마음으로 잘 챙겨주고 안아주고 받아들여주고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개자리는 피와 식별이 강한 별자리라서 내 편에 대해서는 정말 잘해주는 별자리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잔소리도 많지만 그처럼 내 사람이 힘든 일을 이야기할 때 그 사람 편에 서서 이야기를 들어주고 다독여 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싱글인 분들도 좀 더 모성애 넘치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더욱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겠죠. 마지막으로 1년 전반적인 조언을 보면은 관문을 이야기하는 게이트웨이 카드가 나왔어요. 2022년은 정갈자리 분들이 미래에 대한 비전을 위해서 행동으로 옮겨야 되는 시간이라는 걸 의미합니다. 지금 놀라운 일이 펼쳐질 준비가 되어 있는 1년이기 때문에 조금만 행동으로 옮기더라도 결과가 크게 이어질 수 있다. 이런 의미이기도 해요. 특히 작은 일에서도 놀라움을 발견할 줄 아는 눈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노력하면서 에너지를 발산한다면 더 크게 성장하는 한 해가 되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이 행동력이라는 거죠. 뭔가 이렇게 해봐야겠다 싶은 게 있으면 너무 오래 생각만 하지 마시고요. 이것저것 다 따지지 마시고 작은 거 하나라도 놓치지 말고
행동으로 보여주는 2022년이 되신다면 좋은 결과 있으실 거예요. 그럼 정갈자리 분들의 2022년을 응원하면서 운세 리딩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2021년 1년 동안 저희 시우의 별과 아랫대 채널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에 또 뵐게요. 안녕히 계세요. 사수자리의 2022년 1년 별자리 운세 살펴보겠습니다. 1년을 관통하는 전반적인 테마로는 금성 카드가 나왔습니다. 이번 1년 사수자리 분들에게는 애정과 사랑이 중요한 해가 될 수 있습니다. 연애에 관심이 생길 수 있고요. 배우자나 연인과의 관계가 중요할 수도 있고 결혼을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겠어요. 그리고 금성은 사람들과의 관계성과 조화를 이루는 것과도 관계 있어서 사람과의 대인관계가 중요한 이슈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금성은 오감 만족과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맛있는 거, 먹는 거, 예쁜 거 사는 거, 외모를 꾸미는 거 이런 거에 관심이 많아지는 때가 될 수도 있고 또한 금성은 영업과도 관련이 있어서 영업이나 거래와 관련된 일을 하시는 분들 그와 관련된 일이 중요한 때가 될 수도 있겠죠. 그럼 1년의 전반적인 흐름을 살펴보면 1하우스의 황소자리 카드가 나왔습니다. 1하우스도 금성 관련 카드가 나왔네요. 이번 한 해는 사수자리 분들에게 정말 금성이 중요한 키워드가 되겠어요. 우선 재물적인 안정과 편안함을 추구하고자 하는 성향이 강해지는 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드럽고 참을성도 강한 때가 돼서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안정적인 느낌이 강해질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고집이 세질 수도 있어서 이런 부분은 내가 뭔가를 해내겠어 하는 것에 대해서는 밀고 나가는 힘이 될 수도 있지만 융통성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주의하셔야죠. 어쨌든 황소의 품성은 부드럽고 온화하니까 이번 한 해 사수자리 분들은 부드러운 온화한 남성과 여성의 모습을 보여주실 수 있어서 매력적으로 보이실 수 있을 거예요. 사회 직업적인 운을 보면 10하우스에 달 카드가 나왔습니다. 달은 그 모양이 수시로 바뀌는 별이기 때문에 2022년에 직업적인 변화수가 강할 수 있어요. 작게는 부서 이동이나 맡게 되는 일이 계속 바뀌게 될 수 있고요. 이런 때 이직전직을 한다거나 일을 그만둔다거나 다시 복직을 한다거나 하는 등의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일적으로 많이 돌아다니게 되는 분들이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지금 10하우스만이 아니라 일을 보여주는 다른 하우스들에도 변동과 변화, 혼란을 이야기하는 카드들이 나왔기 때문에 직업적으로 안정적인 해가 된다기보다는 많은 변화가 있는 때다 라고 보여져서 빠르게 잘 적응하시는 것이 중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일적으로는 기술적으로 기계나 IT 기계, 새로 나온 기술을 적용해야 하는 일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일로 인해서 뭔가를 배워야 하시는 때가 될 수도 있겠어요. 일의 숙련도가 곧 사수자리 분들의 수입과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일과 관련해서 필요한 자격증이나 도움이 되는 공부가 있다면 배워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금전적인 운은 경제적인 계획을 세우고 1년을 시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이 하우스에 해왕성 카드가 나왔기 때문에 수입과 지출이 어떻게 흐르는지 감을 못 잡게 되는 때가 될 수 있고요. 사고 싶은 거, 먹고 싶은 거 있으면 그냥 다음 생각 못하고 지출을 해버리는 때가 될 수도 있습니다. 돈이 흐지부지하게 나갈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 유의하시고요. 그리고 방송, 연애, 영화, 유튜브, 연예인, 연극, 뮤지컬, 음악 등 문화예술 분야나 심리상담 분야 일을 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사람들의 마음을 어루만지거나 신비롭거나 신기한 것들 어떤 감성적이고 영적인 체험을 하게 해주는 일을 하시는 분들은 재물적으로 돈을 버는 시기가 돼서 일이 잘 되시는 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애정운은 싱글인 분들은 취미활동, 레포츠 활동 등을 통해서 인연을 만날 수 있기도 하고요. 유흥장소에서 만나게 될 수도 있어요. 진지한 연애로 갈지는 좀 두고 봐야겠지만 썸이나 가벼운 연애는 좋은 때가 됩니다. 만약에 진지한 연애를 생각하신다면 좀 더 현실적으로 좋은 사람을 만나고 싶은 생각이 드는 때라서 많은 사람을 만나보고 결정을 하게 된다거나 현실적인 조건을 따지게 된다거나 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커플인 분들은 애정운이 아주 좋다고 보기는 어려운데 만약에 두 분이 함께 현실적으로 결혼을 생각한다거나 뭔가 목표를 가지고 이루고자 하는 게 있다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결혼을 목표로 같이 통장을 만들어서 돈을 모아보자 라든가 집을 사기 위해서 이런 걸 해보자 라든가 하는 식으로 두 사람이 물질적, 현실적으로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함께 노력을 해보시는 거라면 두 분 사이가 더욱 돈독해지는 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부분을 좀 더 보자면 부동산 관련 운이 있는 시기라서 부동산 구매를 하게 된다거나 이사를 하게 된다거나 하는 일도 있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좋은 운으로는 구하우스에 목성 카드가 나왔는데 공부 학업운이 좋은 때니까 뭔가를 배워보시는 것도 좋겠고요. 장거리 여행이나 외국과 관련된 운도 좋은 때가 되겠습니다. 또한 방송, 출판, 유튜브, SNS 등 온라인 활동을 하시는 분들, 글 쓰는 분들에게도 좋은 운이 있겠어요. 사회적인 인덕이나 인맥운은 좀 부족할 수 있는데 모임이나 협회 또는 사회적인 인맥 중에서 나에게 적으로 돌아서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이런 인간관계 부분은 잘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더 나은 2022년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을 알아보면요. 직업 사회적인 운을 좋게 하기 위해서는 지금 사수자리 카드가 나왔네요. 사수자리 분들의 성향 그 자체가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 사수자리는 모험과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는 별자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새로운 일, 안 해본 일에 도전을 해보고 시도해보는 것을 즐거운 마음으로 해보시면 좋겠고요. 이 또한 이동수를 이야기하기 때문에 하시는 일에 변화를 주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변화가 찾아온다면 그 변화를 즐기세요 라는 의미로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목표한 것이 있다면 그 목표를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고 공부하고 노력하면 반드시 이룰 수 있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한 해 계획을 꼭 세우시고요. 2022년 시작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목표는 생각보다 좀 더 높게 잡으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노력하신 분들은 승진이나 취업 합격운도 있을 수 있는 모습이니까 좋은 한 해 되시기 바랍니다. 금전적인 운을 좋게 하려면 물병자리 카드가 나왔습니다. 물병자리는 주의해야 될 점으로 본다면 갑자기 예상치 못한 일로 돈이 지출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라는 것으로도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때는 여유자금 갖고 계시는 게 필요하고요. 또는 큰 돈이 들어갈 일이 있을 수 있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모아놓은 돈을 지출하게 될 수 있기도 하겠고 아니면 돈을 모으시는 쪽으로 하시려면 연금, 부동산 투자, 저축 등 안정적이고 장기적으로 투자하는 재테크 쪽을 생각하시는 것이 금전운에는 좋은 때가 되겠죠. 그리고 전자기기나 최첨단 기술, IT 관련 제품들 관련된 것들이 금전운을 좋게 한다고 하니까 재테크 하실 때 참고하시고요. 애정운 좋게 하시려면 개자리 카드 나왔습니다. 개자리는 가정을 나타내는 카드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정이 평안해야 두루 모든 일이 잘 된다라는 걸로 생각하셔도 좋고 엄마를 나타내는 별자리이기 때문에 이성에게 모성애를 어필하는 것도 좋겠습니다. 밥은 먹었는지 어디 아픈 데는 없는지 엄마처럼 잘 챙겨주는 것이 애정운을 좋게 해준다고 하니까 염두에 두시고요. 싱글인 분들도 이성에게 이런 모성애적인 부분을 어필하면 더욱 좋겠죠. 또한 개자리는 이동의 별자리이기도 해서 함께 바다로 여행을 간다거나 상황이 된다면 해외여행을 다녀와 보시는 것도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1년 전반을 위한 조언을 보면 러브, 사랑의 카드가 나왔습니다. 카드 속의 이 꽃은 들장미예요. 장미는 사랑의 꽃이죠. 1년 테마 운도 금성카드가 나오셨는데 1년 전반적인 조언에도 사랑의 카드인 장미꽃이 나왔어요. 이건 이번 2022년에 사수자리 분들 삶 주변에는 사랑이 있다는 의미고요. 사랑이 삶 속으로 들어올 거라는 예언이기도 합니다. 주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든 잘 될 거라고 믿고 사수자리 분들은 나는 사랑받을 수 있는 존재이며 사랑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뜻이기도 해요. 사수자리 분들 모습 그대로 이미 충분하기 때문에 스스로를 사랑하고 자신을 아끼고 돌보는 시간을 가지시면 좋겠고요. 그런 시간을 통해서 자신감과 자부심을 가진다면 더 좋은 2022년이 되실 거예요. 그럼 사수자리 분들의 2022년을 응원하면서 운세 리딩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저희 채널 1년 동안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염소자리의 2022년 1년 별자리 운세 살펴보겠습니다. 전반적인 테마로는 키론 카드가 나왔어요. 키론은 상처와 아픔을 통해서 성장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한 해 염소자리 분들은 내가 보고 싶지 않았던 것들, 경험하고 싶지 않았던 것들, 나를 아프게 하는 것들을 통해서 한 단계 더 성장하는 한 해가 될 거라는 의미가 있어요. 하지만 키로는 이런 상처를 통해서 성장하기 때문에 그 성장한 결과는 매우 단단하고 깨우침을 가지게 되고요. 그게 자신만의 무기이자 지혜가 되는 행성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치유의 별이기도 해서 이번 한 해에는 염소자리 분들이 치유가 필요한 한 해가 될 수 있기도 하겠어요. 그럼 전반적인 1년의 흐름을 보면요. 1하우스에 정갈자리 카드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12하우스엔 또 1하우스 카드가 나왔죠. 앞서서 올해 테마카드로 치유의 별인 키론 카드가 나왔었잖아요. 지금 가장 눈에 띄는 게 바로 염소자리 분들이 뭔가 치료받아야 할 일이 있다는 때다, 이런 게 보여요. 염소자리 분들 중에서는 개인의 운로에 따라서 올해 수술을 하게 된다거나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실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치료를 받아서 해결하고 잘라내야 할 부분은 잘라내야 할 일이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 혹시 건강에 문제는 없는지 건강검진을 꼭 받아보시면 좋겠습니다. 특히 여성분들은 여성 관련 질환에 유의하시고요. 그리고 남녀 불문하고 항문이나 생식기나 성기능과 관련된 부분에 관한 질환이 있을 수 있으니까 검사 꼭 받아보세요. 그리고 1하우스에 정갈자리 카드가 나오면 이런 때 염소자리 분들은 무언가에 삘이 꽂히면 무척 집요하게 집중하는 시기가 될 수 있어요. 집중하게 하는 대상이 사람일 수도 있고 돈일 수도 있고 일일 수도 있고 공부일 수도 있습니다. 그 무엇이든 뭔가 꽂히는 게 생길 수 있는데 그 일에 열심인 때가 될 수 있죠. 그리고 좀 기분이 가라앉거나 우울감이 느껴질 수 있기도 하고 마음이 변덕스럽다거나 누구를 원망하게 된다거나 할 수도 있는데 이런 건 전혀 도움이 되지 않으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내가 뭔가 이루고 싶은 게 있다, 뭔가 하고자 하는 게 있다 싶은 거에 몰입하는 기운으로 쓰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회 직업적인 운을 이야기하는 10하우스에는 지금 스퀘어 카드가 나왔어요. 이러면 일에 있어서 부담되는 일이 생긴다든지 굉장히 할 일이 많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게 다 염소자리 분들이 일을 잘하기 때문에, 성실하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일을 주면 주는 대로 성과도 내고 잘하니까 더 많은 일을 맡게 되는 때가 된다고 할 수 있죠. 그러다 보니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수 있는데 또 한 번 집중하면 제대로 해내는 때가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너무 일에 몰두하다가 몸이 상할 수 있으니까 일과 생활의 균형을 좀 잘 잡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일적으로 사람들과의 관계가 중요하다고 하기 때문에 사람들과의 관계, 특히 1대1로 일하는 사람들과의 파트너십을 잘 운용하시는 것이 필요해요. 사람이 곧 돈이 되는 1년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과 어떻게 일하느냐가 무척 중요하겠고 계약이나 도장은 함부로 찍지 마시고요. 잘 알아보고 괜찮은 곳인지, 괜찮은 사람인지 알아보시고 함께 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이런 해에는 일을 그만두거나 출장이 잦아진다거나 이직을 하게 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지금 3하우스에 10하우스 카드가 나왔기 때문에 2022년에는 일적으로 자신의 역량이나 스킬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기술을 좀 더 익힌다던가 일과 관련된 자격증을 딴다던가 하는 것은 많은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금전적으로는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거래나 계약을 통해서 돈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사람과 관계가 중요할 수 있고요. 그리고 배우자나 연인에게 지출이 많은 때가 될 수도 있고 또는 고가의 선물을 한다거나 함께하는 시간이 많아진다거나 화려한 곳에 놀러 가거나 공연을 보러 간다거나 하면서 지출이 늘어날 수 있기도 해요. 그리고 반대로 배우자가 나에게 돈을 많이 가져다 주는 때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금전적으로 부동산 투자운이 있다고 할 수 있고요. 장기적인 투자가 염소자리 분들에게 이득이 될 수 있는데 부동산을 포함해서 적금이나 예금, 저축, 보험 등 장기적인 재테크를 하시는 게 재물에 도움이 되실 것으로 보입니다. 애정운은 싱글인 분들은 누군가를 만날 수 있기는 한데 함께 일하는 곳에서 만난다던가 공부하는 곳에서 만난다던가 이렇게 같이 시간을 많이 보내게 되는 곳에서 인연을 만나게 될 가능성이 있고요. 직장에서 만날 수 있기도 하죠. 또는 가까운 친구가 연인이 되는 일도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상대방의 외모나 외적인 조건을 좀 많이 보게 되는 경향이 생길 수 있어요. 커플인 분들은 함께하는 시간이 늘어날 수 있고
함께 화려한 시간을 보낸다거나 함께 취미 활동이나 레저 레포츠 활동을 할 수도 있고, 부부의 경우 임신 계획을 하시는 분도 있겠습니다. 그 외에는 꼭 병원 입원은 아니라고 해도 이번에는 많은 사람들을 만나는 때가 되기보다는 집 회사, 집 학교 이런 식으로 좀 생활이 단순해질 수 있고요. 또는 사람들을 많이 만나지 않거나 만나기 힘든 환경이 될 수 있죠. 그리고 어떤 분들은 앞으로 미래를 준비하면서 고시원 생활을 한다거나 도서관에만 콕 박힌다거나 할 수도 있어 보이네요. 그리고 좋은 운으로는 사회적인 인맥이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 주변 사람에게 잘하시면 좋겠고, 자기 개발을 위해 노력을 하시는 게 필요해 보입니다. 힘든 일이 있다면 인맥의 도움을 받아보시는 게 필요해 보여요. 그럼 더 나은 1년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살펴보면요. 직업 사회적인 운을 좋게 하려면 목성 카드가 나왔습니다. 목성은 역시나 배움을 이야기하고 나보다 윗사람을 이야기하는 카드예요. 그렇기 때문에 윗상사나 선배 등 윗사람과의 관계를 잘 해놓으시는 것이 필요하고, 인덕을 잘 쌓아놓으시면 일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에 필요한 교육과 공부, 학업 등이 사회적 성취에 도움을 준다고 하니까 필요한 게 있다면 배워보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법이나 공무직, 관직, 높은 사람 등 이런 사람들이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 이런 분야의 사람들도 가까이 알아두시면 좋겠죠. 금전은 좋게 하려면 양자리 카드가 나왔습니다. 양자리는 사실 금전과는 좀 거리가 있는 별자리예요. 그래서 오히려 주의할 점이라고 볼 수 있는데, 양자리는 기분에 따라서 필에 꽂혀서 한턱을 내는 별자리입니다. 그래서 계획성 없는 지출을 하기 쉽기 때문에 이런 충동 구매나 지출에 주의하셔야겠고요. 그리고 뜬금없는 일, 예상치 못한 일, 범칙금이나 누가 아프다던가, 그래서 갑자기 병원비를 내야 된다던가, 누가 사고를 쳐가지고 해결을 해야 된다던가, 이런 식으로 생각지 못한 일로 돈을 지출하게 될 수도 있기도 하니까 이런 때는 어느 정도의 여유자금 가지고 있으신 게 좋습니다. 애정운을 좋게 하기 위해서는 화성카드가 나왔어요. 이건 적극성을 가지라는 이야기고,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다면 망설이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화성은 용기와 강한 에너지, 진취성을 가진 별이기 때문에 마음에 드는 사람이 나타났을 때 누군가와 경쟁을 해야 된다면 그런 경쟁도 불사하고 내가 원하는 사람을 쟁취하세요 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마음을 숨기고 내숭을 떠는 것보다 솔직하고 자신감 있는 모습이 훨씬 더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요. 커플 사이에서도 이런 에너지를 다툼으로 사용하지 마시고요. 상대방에 대한 애정을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에너지로 사용한다면 두 분 사이의 사랑이 더욱 뜨거워지는 때가 되겠죠. 마지막으로 염소자리 분들의 1년을 위한 전반적인 조언으로는 리더십 카드가 나왔습니다. 이 카드에서 가장 반짝이고 있는 이 별은요, 북극성이에요. 북극성은 옛 사람들이 밤에 길을 찾게 해주던 나침반과도 같은 별이죠. 2022년의 염소자리 분들은 이런 북극성처럼 다른 사람들에게 길을 안내해주고 빛이 되어주는 안내자가 되어주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사람들의 고민과 아픔을 들어주기도 하고 마음의 상처를 치유해주는 진정한 지도자의 모습으로 태어나는 해가 되어야 한다는 조언이죠. 앞서 한 해를 관통하는 테마카드도 힐링과 치유를 이야기하는 키론 카드가 나왔었잖아요. 그것과 일맥상통한다고 할 수 있는데, 사람들에게 힐링과 치유를 주는 사람이 된다면 염소자리 분들의 2022년은 더욱 좋은 한 해가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남들에게 힐링과 치유를 주려면 우선 나 자신부터 잘 돌보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러니 건강도 잘 챙기시고 마음의 힐링과 치유도 잘 하시고 그런 좋은 기운을 주변과 나누는 한 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 염소자리 분들의 2022년을 응원하면서 운세 리딩 마칠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올해도 저희 채널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물병자리의 2021년 1년 별자리 운세 살펴보겠습니다. 전반적인 테마 카드로는 파라하우스 카드가 나왔어요. 파라하우스는 게으름의 하우스이자 스트레스, 트라우마의 하우스로 불리기도 합니다. 이건 이번 한 해 물병자리 분들이 좀 게을러질 수 있다라는 의미도 될 수 있고요. 때로는 시간을 그냥 허비하면서 흘려보내는 때가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하지만 때로는 사람이 충전을 위해서, 새로운 생각을 하기 위해서 그냥 이렇게 보내는 시간도 필요하죠. 그리고 스트레스의 하우스이기도 한데,
이제 그런 허송세월의 시간을 보내면서 뭔가 꽂히거나 막판까지 몰렸다면 그때는 무서운 집중력을 보이면서 자신의 몸이 상하는 줄도 모르고 하얗게 불태웠다 라는 식으로 뭔가를 해내기 때문이기도 해요. 또한 파라하우스는 어떻게 하면 좀 더 편하게 돈을 벌 수 있을까를 고민하기 때문에 투자나 재테크에 관심이 많아질 수 있고요. 또한 사고와 수술의 방으로 불리기도 하니까 건강에는 주의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전반적인 1년의 흐름을 살펴보면요. 1하우스에 목성 카드가 나왔습니다. 이번에 물병자리 분들은 좀 더 여유로운 마음을 갖게 되고 넉넉한 마음을 가지는 때가 될 수 있어요. 주변을 좀 돌아보게 된다던가 베푼다던가 하는 때가 돼서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사람이라는 이야기를 듣는 때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배움이나 성공에 대한 마음도 커지는 시기가 될 수 있어서 공부를 하게 된다던가 내가 성공을 하려면 무엇을 해야 할까 고민을 한다던가 할 수 있기도 해요. 그리고 이런 때 외모적으로는 살찌기 쉽기 때문에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 주의하셔야겠죠. 직업사회적으로는 10하우스에 1하우스 카드가 나왔기 때문에 물병자리 분들이 사회적인 활동을 열심히 하는 해가 되실 것으로 보입니다. 이 역시 성공과 명예에 대한 욕심이 있다는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승진이나 합격을 위해서 노력하는 때가 될 수 있고요. 노력한다면 승진, 합격, 취업 등의 운이 있는 시기이기도 하겠어요. 사회적으로 인정을 받는 때가 될 수 있고요. 일과 관련된 나머지 카드들도 일 때문에 분주하게 다닌다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니까 바쁘신 한 해가 되겠네요. 다만 건강을 챙기지 못하면서까지 일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유의하시면 좋겠고요. 일 때문에 장거리 출장을 간다거나 외국 지사의 발령을 받는다거나 일로 인해서 뭔가를 배워야 해서 공부를 더 하게 된다거나 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금전적으로는 수입과 지출이 비슷한 때가 될 수 있겠는데요. 특별히 넘치지도 부족하지도 않은 시기가 될 수 있어 보여요. 공부, 학업, 종교, 외국과 관련된 일로 인한 지출은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그동안 모았던 돈을 깨야 할 일이 생긴다거나 갑자기 큰 돈이 들어가는 일이 생길 수 있다거나 할 수도 있다니까 일정 금액의 여유자금 갖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애정운은 좋은 때가 되실 것 같아요. 싱글인 분들은 첫눈에 반하거나 마음이 통하는 사람을 만날 수 있는 운이 있겠고요. 연인으로 발전하는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커플인 분들도 두 사람이 서로 마음이 통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커지는 때가 될 수 있어요. 사이 좋은 때가 될 수 있으니까 함께 즐거운 시간도 보내시고 사랑도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그 외의 것들을 보면 3하우스에 수성카드가 나왔기 때문에 유튜브, SNS 등 온라인 관련 활동에 관심을 갖게 되는 때가 될 수 있고요. 온라인으로 공부를 한다거나 수강하게 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사람들과 많은 커뮤니케이션과 소통을 하는 시기가 될 수 있고 책을 많이 본다거나 정보 수집하는 일도 있겠습니다. 4하우스에 지금 해왕성 카드가 나와 있어서 집안 관련해서는 좀 어수선한 일이 있을 수 있는데요. 작게는 집에 물이 새는 일이 생길 수 있어서 뭐 수리를 해야 된다거나 이럴 수도 있고요. 집안에 편찮으신 어른이 계시다면 더욱 신경 써 드리는 때가 되시는 게 좋아 보입니다. 그리고 8하우스에는 천왕성 카드가, 12하우스에는 양자리 카드가 나왔기 때문에 정말 갑자기 다친다거나 사고가 난다거나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 안전에는 항상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더 나은 2022년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을 살펴보면요. 직업 사회적인 운을 좋게 하려면 천칭자리 카드가 나왔습니다. 천칭자리는 균형과 조화의 별자리예요. 사람들과의 관계가 중요하다는 거죠. 사람들과 어떤 파트너십을 맺느냐에 따라서 성공 여부가 결정될 수 있기 때문에 주변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좋겠고요. 한쪽으로 치우침이 없으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너무 자신의 의견을 내세우기보다는 어느 정도 대세를 따르는 처세술이 필요할 수 있기도 하겠어요. 그리고 계약과 거래가 중요한 시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준비되어 있다면 잘 알아보고 도장을 찍는 것이 중요하겠고요. 외모적으로도 어느 정도 신경을 쓰고 매너 있게 행동하고 옷도 깔끔하게 잘 입고 다니는 것이 사회 직업적으로 운을 좋게 하는데 더욱 도움을 주겠습니다. 금전운을 좋게 하려면 화성카드가 나왔어요. 사실 화성카드는 금전운에는 별로 도움이 안 되는 카드이기 때문에 주의할 점으로 볼 수 있는데요. 화성은 예상치 못한 일, 그러니까 범칙금이나 수술빚 같이 갑자기 생긴 일이나 갑자기 결정된 일 때문에
돈을 지출하게 만들기 때문에 이런 시기에는 여유자금을 어느 정도 갖고 계시는 게 필요하겠고요. 그냥 필에 꽂혀서 한턱 내가 쏠게 이런 것들은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다. 경제 계획을 세우시는 것이 필요해 보이고요. 충동 구매에 유의하시는 게 좋겠어요. 애정운을 좋게 하려면 개자리 카드가 나왔습니다. 개자리는 가정의 카드고 어머니의 카드예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엄마와 같은 모성애가 있는 모습, 잘 케어해주고 보살펴주는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이 매력으로 보일 수 있겠습니다. 이 여자라면, 이 남자라면 결혼해도 좋겠다 하는 마음이 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애정운을 좋게 한다고 하니까 참고하시고요. 부부 사이에서도 가정의 평화가 곧 부부의 애정과도 직결이 되니까 함께 가정을 안정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단, 개자리의 단점은 내 사람에게 잔소리가 심하다는 거니까 잔소리와 관심의 차이는 잘 구분하시는 게 필요하겠죠. 마지막으로 전반적인 조언을 살펴보면요. 포용을 의미하는 카드가 나왔어요. 앞서 한 해 전반적인 테마 카드로 파라하우스 카드가 나왔는데 이런 해에는 감정이 넘치고 마음이 좀 우울해질 수도 있습니다. 이 포용의 카드는 그런 감정이 불편하다고 느낄 수도 있지만 그 감정을 잘 다스리고 마음이 어두워진다면 그 마음을 잘 포용하라는 조언이에요. 마음의 홍수가 일어났다는 것은 내 마음의 자양분과 수분이 보충이 되고 있다는 의미이고 그로 인해서 정신적인 성장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원래 물병자리 분들은 감정적인 거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이세요. 그래서 감정적인 것이 일어나면 당황하거나 외면하기 쉬운데 2022년에는 그러지 마시고요. 감정이 일어나면 일어나는 대로, 생기면 생겨나는 대로 맡겨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감정을 받아들일 때 더 큰 풍요로움이 삶으로 찾아온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음이 자꾸 다치려고 한다면 그럴수록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지라고 조언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럼 우리 물병자리 분들의 2022년을 응원하면서 운세 리딩은 여기까지 할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올 한 해도 저희 채널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물고기 자리의 2022년 1년 별자리 운세 살펴보겠습니다. 전반적인 테마 카드로는 천칭자리 카드가 나왔습니다. 천칭자리는 조화와 균형의 별자리죠. 이번 1년 동안 물고기 자리 분들은 사람들과의 관계가 중요해질 것이며 사람이든 일과 가정이든 그 무엇이든 균형 감각이 필요할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또한 배우자나 연인, 결혼이나 진지한 연애를 의미하는 카드이기도 해서 연애나 애정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되는 1년이 될 수 있기도 하고요. 결혼과 관련된 이슈가 있는 분들도 있을 수 있겠어요. 또한 물고기 자리 분들과 함께 일하는 동료, 계약이나 거래 상대, 영업 상대 등 1대1 파트너십을 이루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천칭은 거래를 의미하기도 해서 2022년에 중요한 거래를 하게 되는 분들도 있을 수 있고요. 개인의 울로에 따라서는 송사에 관련되는 일이 생기는 분도 있을 수 있죠. 그럼 전반적인 흐름을 살펴보면요. 1하우스의 태양 카드가 나왔습니다. 이것은 물고기 자리 분들의 명예가 올라가거나 상을 받거나 좋은 일이든 나쁜 일로든 사람들에게 알려지는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죠. 그리고 물고기 자리 분들의 성향도 태양의 빛을 받아서 좀 더 간대해지고 얼굴빛이 환해진다거나 사람들에게 많은 것을 베푸는 한 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주의해야 할 점으로는 너무 자만하거나 자존심이 강해지거나 해서 자칫 잘못하면 거만해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유의하셔야죠. 직업 사회적인 운을 보면 금성 카드가 나왔어요. 1하우스에도 태양 카드가 나왔는데 지금 10하우스에도 금성 카드가 나와서 올해 물고기 자리 분들은 직업과 사회적인 활동에 좋은 일들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승진, 합격, 취업 등도 가능하고요. 상을 받게 된다던가 사회적으로 인기가 많아져서 여기저기서 찾는 사람들이 많을 수 있고 무슨 장자리나 무슨 직자리를 맡게 되는 일도 있을 수 있겠어요. 근데 이렇게 좋은 일들이 많다 보니까 아무래도 일이 많고 바쁜 일이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열심히 일하는 때가 되실 수 있고 사람들과 경쟁할 일이 있는 시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아예 반대로 이런 때 일을 쉬게 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일을 여유롭게 하는 때라고나 할까요? 예를 들어서 여성분들이 임신을 하게 되면 일을 쉬게 되잖아요.
그런 식으로 좋은 일로 인해서 일을 쉬게 된다거나 많은 사람들과 즐겁게 어울리는 시기가 된다거나 할 수도 있습니다. 금전적으로는 지출에 유의하셔야 돼요. 이하우스에 양자리 카드가 나왔는데 양자리는 기분에 따라서 한턱 쏘게 하는 별자리라서 갑작스럽게 크게 돈을 써버릴 수 있습니다. 모으는 힘은 약한 때라 이것저것 기분이다 야 이러면서 이제 돈을 쓸 수 있으니까 수입과 지출을 계획적으로 운영하시는 것이 좋겠고요. 또한 예상치 못한 일, 그러니까 범칙금이 나온다거나 갑자기 뭔가 고장이 났다거나 누군가 사고를 쳐서 내가 돈을 내줘야 된다거나 이런 식의 일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여유자금을 갖고 계시는 것이 현명하시겠습니다. 애정운은 아주 나쁘지 않은 때인데 싱글인 분들은 취미활동이나 레저활동, 야외활동, 그리고 유흥장소 등에서 이성을 만날 수 있는 운이 있어요. 썸을 타게 된다거나 할 수 있는데 문제는 7하우스에 지금 화성카드가 나와 있기 때문에 이건 다툼수를 이야기합니다. 연인이 생기게 된다면 다투게 된다거나 또는 썸을 타거나 누군가 마음에 드는 사람이 생겼는데 그 사람을 두고 다른 사람과 경쟁하게 된다거나 할 수도 있죠. 그리고 사회적인 활동이나 직장에서도 애정운이 있기 때문에 사내 연애도 할 수 있는 때가 되니까 주변 잘 살펴보세요. 커플인 분들은 갈등이나 의견 차이로 인한 다툼 수 있습니다. 결혼도 가능한 시기인데 결혼에 대한 가치관이 다르거나 결혼 준비 중에 갈등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서로 양보하고 배려하시면 좋겠죠. 꼭 결혼이 아니라고 해도 서로에 대한 배려와 양보는 필수라고 할 수 있고요. 함께 새로운 취미 활동을 가져본다거나 야외로 나간다거나 즐거운 일을 함께 해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부부인 분들도 집안은 화목하기는 하고 큰 문제는 없기는 한데요. 소소한 갈등이 있기 쉬우니까 이런 부분 주의하시고요. 그 외에 좀 더 살펴보면 3하우스에 지금 달 카드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물고기 자리 분들은 이번에 많이 여기저기 돌아다니게 되는 때가 되실 것 같아요. 왕복으로 이동이 많은 때가 될 수 있는데 다만 장거리 여행은 그리 좋다고 보기가 힘듭니다. 멀리 다니면 고생한다고 하니까 이 부분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물고기 자리 분들을 한층 업그레이드 하기 위해서는 공부하거나 책을 읽거나 독학이나 온라인 강의 같은 것을 듣는 것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격증 같은 거 도전해 보시면 좋겠죠. 그럼 더 나은 1년이 되기 위한 조언을 살펴보면요. 사회 직업적인 활동에서는 물병자리 카드가 나왔습니다. 물병은 최첨단 기술과 IT, 새로운 전자기기 등을 이야기하죠. 만약 물고기 자리 분들이 하는 일에서 이런 새로운 문물이나 기술이 필요한 것들이 있다면 관련된 자격증이나 공부를 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물병자리는 인맥과 관련된 곳이기도 하기 때문에 사람들과의 관계가 중요하다고 할 수 있죠. 물고기 자리 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인맥들과의 관계를 잘 만들어 놓으시는 것이 좋겠고 필요하다면 괜찮은 협회나 모임에 있으면 가입하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자기 개발을 위한 노력과 공부를 하시는 것도 직업 사회적인 활동에 무척 도움이 된다니까 참고하세요. 그리고 금전운 좋게 하려면 수성카드가 나왔어요. 수성은 소통과 상업, 상거래의 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테크나 돈, 거래에 대한 정확하고 좋은 정보를 발빠르게 잘 취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런 시기에는 투잡을 가져보는 것도 금전운을 좋게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공부의 별이라서 이것 역시 나의 일과 관련해서 필요한 공부가 있다면 배워서 돈을 버는데 활용해라 라고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문서나 거래 작업을 할 때 주의해서 꼼꼼히 살피라는 의미로도 볼 수 있어요. 활발히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돈이 된다고 하니까 부지런한 때가 되시면 좋겠죠. 다만 수성은 불안정함을 초래하기 때문에 금전의 수입과 지출이 불안정한 때가 될 수 있으니까 가계부 같은 것을 작성해서 되도록 계획적인 경제활동을 하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애정운 좋게 하려면 천왕성 카드 나왔어요. 사실 천왕성은 이별을 나타내는 카드이기 때문에 애정운에 그리 좋다고는 할 수 없는데요. 조언으로 받아들이자면 만약 그동안 헤어져야 한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관계를 정리하지 못하고 끌고 오던 것이 있었다면 깔끔하게 그만 정리를 하라는 조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정리를 해야 새로운 인연도 찾아올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커플 사이에서는 깜짝 이벤트 같은 것을 통해서 서로의 관계에 대한 신선함을 되찾고 재미있는 데이트를 하시는 것도 좋겠고요.
선물로는 전자기기나 IT 관련 제품 등을 한다면 좋아할 수도 있겠네요. 마지막으로 물고기자리 분들의 1년의 전반적인 조언으로는 액션 카드가 나왔습니다. 카드 그림은 폭풍이 오기 전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뭔가 변화가 오려는 모습이기 때문에 올 한 해 물고기자리 분들의 삶 역시 변화가 찾아오기 시작하는 때라는 의미입니다. 큰 변화가 나타날 수 있는데 변화는 그림 속 폭풍이 오기 전처럼 사람을 두렵게 만들기 마련이죠. 하지만 그런 두려움에 맞서고 해야 할 행동을 지금 바로 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좀 더 생각해보고 좀 더 두고 보고 이럴 때가 아니라 지금은 바로 움직이고 조처를 취해야 하는 때다라는 조언이기도 하죠. 차분하고 날카로운 이성으로 앞을 내다보면서 명료함, 결단력을 가지고 앞으로 나가라는 조언입니다. 지금 당장 100% 나의 결정에 확신을 못하더라도 일단은 움직이는 것이 2022년을 더욱 잘 보내는 방법이라고 하니까 기억하시길 바래요. 그럼 물고기자리 분들의 2022년 응원하면서 리딩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올 한 해도 저희 채널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 이렇게 해서 2022년 1년 별자리 운세가 마무리됐습니다. 우리 시우의 별과 아랫대 시청자분들이 1년 계획 세우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요. 영상을 올리는 오늘은 크리스마스 이브입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행복한 시간 보내시고요. 제가 보내드리는 응원과 감사하는 마음의 선물도 꼭 받아주세요. 올 한 해도 저희 채널 사랑해주신 분들께 모두 감사드리고 내년에도 꾸준히 여러분과 함께하는 시우가 되겠습니다. 우리 모두 2022년에도 시우 어게인 해요. 그럼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